네, 안녕하세요. 토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35강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부품의 외형 및 키홈 부분 확대도, 국부투상도, 온단면도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릴 도면이 이제 이 V벨트 풀리 도면이고요. KS 규격집을 적용해서 이 V벨트 풀리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마 이거 그냥 따라 그리기로 우리가 이제 완성했었죠. 이번에 이제 KS 규격집을 보고 그 도면을 어떻게 이제 치수를 찾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하면서 V벨트 풀리 도면을 그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 짝을 통해 설명드릴 내용은 KS 규격을 적용한 V벨트 풀리 부품 투상 및 제도 방법을 설명드리고, 부품의 외형하고 구멍의 키홈, 부분 확대도, 국부투상도, 그다음에 온단면도 등의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내용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KS 규격을 적용해서 V웨이트 풀리를 부품 제도하고, 구멍이 축에 고정되도록 키가 조립되는 키홈을 제도하고, V벨트 홈 부분의 부분 확대도 하고, 축구멍의 국부투상도를 제도합니다. 그리고 부품을 온단면도로 단면하고 해칭해서 이제 제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하고 공차, 표면 걸치기, 기하 곡차, 그다음 끝으로 이제 주소 같은 내용들은 제외하고요. 요건 다음 시간에 좀 요건 진행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도면 한번 이제 준비된 도면 보시면 이제 이런 도면이고요. 사실 우리 이제 이전 시간까지는 여기 해답 도면 같은 거 요거 보고 우리가 도면 사실 그렸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문제 도면 요거 보고 그릴 거고, 요 문제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기계설계산업기사나 일반 기계기사 등의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2차원.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상에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그런 그 데이터 값을 이제 여기 실제 어떤 도면란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투상을 하고 그림을 제도로 한 다음에 치수 주고 공차 주고 기하 공차 주고 주소 내용 해서 완성해서 이제 제출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 도면 요거 여기 V벨트 풀리라고 하는 요 도면이고요. 실제로는 이게 어떤 전체 부품 중에 일부분만 가져온 겁니다. 여기 물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요렇게 좀 영역을 9번 지어놨는데, 사실 여기 왼쪽에 좀 어떤 다른 형상이 있는데요. 그걸 또 같이 보게 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그냥 V벨트 풀리만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따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번호는 지금 6번이라고 써 있고요. V벨트 풀리라고 돼 있고, M형이라고 하는 형별이 여기 또 써 있다, 그죠? 예,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규격집에서 규격의 데이터하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 형상의 이 데이터들, 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도면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작업 한번 진행해 보죠. 이 케이스 규격집이라고 요거 큐넷에서 제공합니다. 요거 이제 자격증 시험에 실기 시험에 쓸 수 있는 케이스 규격집이 큐넷에 들어가 보면 나오고요. 요거 검색하실 때 큐넷에서 검색하실 때요. 잘 아시겠지만 큐넷 들어가셔서 검색할 때 KS 규격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규격이라고 하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요 KS 규격이 최근에 2022년도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작년 거 데이터 갖고 있으면 올해가 이제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조금 추가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2022년도 판으로 된 요 KS 규격집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 2022라고 써 있죠. 여기 예, 맞습니다. 요거 규격 보니까 큐넷에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시고 그 데이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교해 보니까 한두 개 정도가 좀 추가되고 빠져 있거나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아무튼 자, 그 규격집 가지고 오셔서 우선 40번이라고 하는 여기 있거든요. 규격집을 딱 받으면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여기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요거 보는 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순번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1번부터 쭉 나오고 있는 순서고, 요 중에 우리가 이제 V벨트 풀리 쪽을 봐야 되니까 여기 40번에 해당하는 요 부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요 부분. 자, 페이지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어쨌든 40번으로 여기 타이틀 넘버링 되어 있는 요 부분 찾아 들어가시면 V벨트 풀리가 나오니까 요거 보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V벨트 V홈에 대한 내용이고, 축에 들어가는 구멍, 축구멍 같은 축구멍 부분이 있는데 도면에 보시면 V벨트 홈 부분은 요거 40번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 이제 40번 넘버링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키 홈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는 V벨트 부분 맞고 여기는 키 홈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좀 넘버링 번호가 좀 달라요. 요거는 위에 가면 21번인가? 아, 여기 있네요. 평행키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21번 평행키라고 하는 요 부분도 봐야 되고, 보면서 제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40번에 해당하는 V벨트 요 부분도 보시면서 제도를 해야 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그냥 그 완성된 도면 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그리는지를 그 스타일을 이제 봤다면 이제는 그 치수를 찾는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도 그렇고 혹은 시험 굳이 시험이 또 아니시더라도 실무적인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이해해 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시험은 당연히 이거 보셔야 되고요. 실무하시는 분도 요 내용 보시면 좋죠. 어차피 교육집 보시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예,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 40번 해당하는 부분 찾아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40번 쭉 내리면 40번이 아마 여기 언저리일 거예요. 번호가 이거 39번이네요. 29번이네요. 요거 40번에 찾아오셔서 화면을 좀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요걸 좀 키워놓고 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자, 여기 40번의 V벨트 일단 왔고요. 문제 도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자, 일단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딱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V벨트 풀리라고 딱 하면 우리가 제도를 그림을 그리기 전에 딱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여기 써 있는 M형이라고 하는 이 형별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요 형별 지금 M형이다, 그죠? M형이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V자 홈에 여기 가로지르고 있는 요 중심선 두 가지 보이시죠? 그죠? 수평으로 된 요 중심선. 요 중심선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측정기 가지고 뭐 자든 어떤 거든 간에 측정기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제로 실척으로 한번 치수를 한번 재 주십시오. 88이라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까? 실제로 자 80번 자가지고 요거 한번 측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이라면 아마 이게 1대1 도면으로 나올 텐데 딱 맞게 88 이런 부분들은 딱 맞게 나오지만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소수점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딱 맞게 아마 수치가 나올 텐데 여기를 반드시 측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V벨트 풀리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호칭 지름이라 불러요. 지금 제가 여기 88이라고 측정한 이 부분 있죠? 여기 수평 중심, 여기 수평 중심의 사이의 거리, 즉 이 지름을 호칭경이라 불러요. 호칭경이라 부릅니다. 이 경자가 구멍 경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칭 지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호칭 지름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형별하고 호칭경, 즉 호칭 지름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M형이고 88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요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규격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 첫 번째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딱 이게 우리가 왜 찾았는지 혹시 이제 아실 거예요. 형별을 알았어요. M형이구나. 알았고. 그리고 제가 호칭 지름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게 아까 88이었죠. M형 안에 있는 88의 범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맞나요? 여기 요 라인에 88이 들어가는 거 맞나요? 맞죠? 요 70이라고 90 사이에 들어갔죠. 이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냐면, 자, 여기하고 요 라인이니까, 그럼 우리는 쭉, 이 줄만 쭉 따라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알파라고 하는 어떤 각도 값은 36을 써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L절은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8mm고, 이거 다 밀리미터입니다. K라고 하는 값은 27이고, K0는 6.3이고, 27이 아닙니다. 2.7이고요. K0는 6.3이고, 제 말 이해되시죠? 쭉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 하나밖에 없네요. E 값은 없고, F 값은 9.5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요 값이니까 상단에 여기 매칭이 될 거예요. 알파 값은 요 V 홈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몇 도 써야 됩니까? M형의 88 호칭 지름일 때는 36도를 써야 되겠죠. 그럼 도면상에서 여기 V홈, 요거 V홈은 몇 도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36도가 됩니다. 자, 이걸 실물 도면으로 가져와서 보면, 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몇 도라는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36도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도면으로 그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규격집을 보고 도면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물론 거기에 투상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다 투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형상을 바로 잡는 게 이제 케이스 규격집을 보고 바로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조금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 데이터들을 접목시켜서 오른쪽에 여기 도면을 보시면서 문제 도면을 보고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도면 V벨트 풀리니까 딱 봐도 여기 중앙에서 좌우가 대칭이고 위아래가 대칭이죠. 자, 그러면 우리 중심에서 선을 그릴 거니까 X라인으로 수직 수평선을 그릴 거고요. 여기 중심을 우리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심에서 그릴 거예요. 그 이유는 중심에서 그려서 위쪽을 요만큼 완성했다면 요만큼 완성한 부분을 왼쪽으로 미러하고 요게 다 완성이 되면 또 밑으로 또 미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하 좌우가 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내가 설계 기획을 한 거예요. 난 이렇게 그리겠다고. 이걸 항상 이제 좀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냥 막 무조건 따라 그리는 건 그냥 따라 그리는 거고, 이제는 이 도면을 규격집을 찾아가면서 이제 이게 설계하는 거예요. 제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그런 스타일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자로 재가지고 측정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규격집을 반드시 찾으셔서 도면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지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 X라인 이용하셔서요. 엑셀 엔터 치시고 수직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수직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엑셀 엔터 치시고 자, 중심 콩 찍고 수평 수직으로 긋고요. 저는 여기 중심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88에 해당하는 값을 알았으니까 우리 위쪽으로 이제 먼저 공략할 거예요. 정확히 하게는 여기 4분의 1 영역인 이 부분을 먼저 공략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88의 절반을 옵셋 해주시면 되겠죠. 옵셋, O 엔터, 88 나누기 2로 해주고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네요. 휠 밀어서 크게 띄우고요. 요거 중심이고, 지금 위에 요거 그렸다는 소리는 뭐 그린 겁니까? 요거 그리신 거 맞죠? 맞죠? 예, 요거 그리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중심에 그렸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얼마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그죠? 그럼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자로 측정하지 말고요. 여기 해당하는 부분 중 이 절반이 F값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KS 규격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F값이라고 보여요. 요거 보이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V홈 중심부터 여기 그죠? 바깥쪽에 있는 외형까지가 절반인 값이 F값이라 써 있죠. 자, 그 값은 M형의 71에서 90 요 사이에 있는 호칭 지름일 경우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 보면 9.5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되셨죠? 9.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9.5면 사실 지름으로 전체로 따지면 이거 9.5, 9.5니까 19mm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도면에서 이거를 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은 하지는 마세요. 근데 확인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아마 19에서 언저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는 19라고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19 언저리가 나올 거예요. 19점 얼마나, 18점 얼마나. 근데 그렇게 소수점으로 일부러 만들어주는 이유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소수점 일부러 많이 넣어놓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규격집을 보고 그린 사람은 9.5, 9.5로 그릴 거고 자로 측정한 사람은 19.5나 18.5로 그릴 거니까 거기서 이제 그쪽 감점의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9.5를 여기서 옵셋 해주시면 되겠죠. 옵셋, O 엔터, 9.5라고 주고 엔터, 자, 수직 중심선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클릭해 주십니다. 결국 요 선은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결국은 어떤 라인입니까? 요 라인 그리신 거죠. 그 다음에 요 라인 그리신 거고, 옵셋 하신 거죠, 정확하게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위쪽으로 여기 있고 바닥에 여기 두 개의 선이 또 수평선 라인이 있네요. 요것도 치수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요 부분이 아마 K 값일 거고요. 요 밑에가 아마 K0일 거예요.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아마라고 말을 표현했었지만 어쨌든 위쪽은 K고 아래쪽은 K0일 것입니다. 도면 보시면 그렇게 써있을 거예요. 맞다, 그죠? 다행이네요. 자, 이게 K 값이고 이건 K0 값이에요. 맞죠? 자, 그럼 이 값은 다 어디 있을까? 예, 맞아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가 우리 M형의 71, 요 라인인 거죠? 쭉 따라가면 되죠. 사실 각도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공통값이라서 요 각도만 신경 쓰시면 되고 여기는 데이터 그냥 그대로 다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2.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중심에서 위쪽으로 2.7 주시고 여기 중심에서 바닥으로 K0 값 6.3을 옵셋해 주시면 위 꼭대기 그 다음 바닥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V홈에 옵셋 O 엔터 주시고 2.7이라고 주고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자, 엔터 6.3이라고 주고 엔터 수평선 클릭 바닥으로 클릭 자, ESC 자, 요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어디가 완성된 겁니까, 여러분? 여기 완성되고 자, 여기 최초로 먼저 완성했고 그 다음 여기 완성되고 여기 완성된 거 맞죠? 아이고, 여기 완성된 거 맞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미 완성해 놓고 됐고요. 네,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아직은 좀 기억할 수 있죠? 요거 지금 안 헷갈리시죠? 아직 안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면 여기를 트리밍을 먼저 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F 엔터 주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트리밍 해 주셔도 먼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조금 덜 헷갈리실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을 그릴 거냐면 지금 얘는 지금 36도를 가지고 있는 경사선이지만 실제로는 이 중심에서 옵셋으로 수직선을 먼저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교차되는 지점의 값이 L0라고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값의 절반 값으로 옵셋을 요거 중심으로 이렇게 옵셋한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 회전시킬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값을 갖도록. 아마 제가 이 수업 말고 이전의 수업을 보면 따라 그릴 때 이 부분을 시계 방향 돌아갈 때는 마이너스 값 줍니다 라고 했던 말이 아마 그 영상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을 때도 아마 이 QS 규격집을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아마 표현을 다 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요. 자, 그러면 여기 수직 중심선에서 요까지 거리를 규격집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L0 값이라고 나와요. 요거 L입니다. L. 이 L은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8m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8이니까 중심 기준에서는 요까지가 4mm인 거 맞죠? 즉, 요 얘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4mm 수직선이 하나 더 생기고 그 수직선을 로테이트 시켜버리면 여기 경사의 V자 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옵셋 O 엔터 주시고 그냥 암산으로 4 주겠습니다. 8 나누기 2니까요. 수직선 클릭, 오른쪽 클릭. 자, 얘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선은 이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뉘려면 그죠? 물론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얘를 그냥 로테이트 하는 방법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36이라고 하는 각도의 절반은 당연히 이거 나누기 2하면 이거 얼마 됩니까? 암산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거 18도 맞습니까? 그죠? 18도 맞죠? 18도 곱하기 2는 36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줘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 거예요. 대각 경사선으로. 자, 로테이트 주도록 하죠. R로 엔터. 그 다음에 얘 클릭하고 엔터. 여기 교차점 콩 찍으시고요. 콩 찍고 마이너스 18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주시면 반대로 돌아가요. 자,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 18도고 그 다음에 요거 미러해서 또 18도 되니까 결국은 36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절반만 이렇게 미러해 주시면 돼요. 자, 로테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저장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규격 여기 V벨트 풀리의 규격을 거진 다 보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V홈처럼 이런 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R들이 잡혀 있어요.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거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쪽이 R1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이 뒤집어져 있지만 여기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쪽 V자 안쪽 여기가 R1이고요. V자 여기 바닥 쪽이 R2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외형 쪽이 R3예요. 여기가 R3예요. 진짜 R1, R2, R3입니다. 자, 그 값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규격집 여기 찾아보면 여기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R1이니까 여기를 얼마로 쓰라고요? 0.2에서 0.5R 정도로 주라는 소리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하니까 대중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앞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적용할게요. 여러분 뒤에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표기했으면 나중에 치수 줄 땐 이 값 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범위를 쓰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0.3, 0.7, 그 다음에 뭐 1.5 쓰고 싶으시면 그렇게 쓰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 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헷갈리죠. 있는 숫자를 보고 쓰는 게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요. R1은 0.2, R2는 0.5, R3는 1로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요거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F 엔터, R 엔터, 0.2라고 주고 엔터, 얘 클릭, 엔터, R 엔터, 그 다음에 0.5라고 바꿔주고 얘 클릭, 요 안쪽에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F 엔터, R 엔터 1이라고 바꿔주시고 요번에는 여기 외형 쪽에 이렇게 R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0.2, 0.5, 여기 R1이 되는 겁니다. 자, DR에 엔터 치셔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 보시죠.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 자,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쵸? 잘하고 계시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완성됐고요. 다 완성된 건 아직 아니에요. 요거 어느 정도 완성해놓고, 여기 하나 조금 여기 노치 부분, 홈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부분을 두고, 여기 부분만 완성해서 요만큼을 다 밀어 할 거니까, 여기만 조금 더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V벨트의 홈 부분은 다 완성된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규격집을 보면 사실 V홈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V벨트의 홈 부분, V홈에 대해서만 규격이 있고,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도면상에서는 이제 요까지 부분 가지고 완성했고, 여기도 사실 V벨트하고 뭐 연관된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격에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도면 그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측정만 하시면 됩니다. 가령 DLI 엔터 치시고 혹은 측정기 가지고 여기 찍고 그 반대편 바닥 쪽에 있는 이 반대편도 한번 찍어서 지름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65고 그 다음에 이쪽도 R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수평선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고 그러니까 65, 32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여기는 구멍의 사이즈 여기 구멍 센터와 센터의 거리 값을 보니까 50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 사이즈는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는 8이라고 되어 있네요. 8파이짜리 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R값들이 보이죠? R값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까요? 얘들은 편하게 그냥 여기를 이 자측정기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대충 한 3.5, 뭐 3 이렇게 나올 텐데 어떤 한 1보다는 큰 걸로 보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1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좀 커 보이죠? 그래서 대충 한번 측정을 해보면 아마 3mm 내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여기도 측정하고 여기도 측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면을 딱 보고 나서 한쪽을 측정해보고 거의 비슷하다 싶으면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R3으로 할 건데 여기가 R3으로 측정됐다면 여기도 R3, 3, 3으로 이렇게 다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혹은 필렛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왜 R13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미리 말씀드렸냐면 사실 여기 케이스 규격집이라고 하는 거에 뒷부분에 가보면 주소의 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의 예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46번이네요. 여기 보시면 2번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즉 못따기 C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필렛과 라운드는 R3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기 때문에 예라서 여기 있는 예를 그냥 똑같이 쓰거나 뭐 바꿔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기왕이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우리 도면상에서 문제상에서는 필렛과 라운드가 같이 있었는데 거기는 R3으로 이렇게 뭔가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 문제상에서도 이런 도면들은 여기 이런 R 잡힌 부분들은 다 R3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도면으로 표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필렛이라는 말이 있고 라운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라운드라는 말. 자, 요 바깥쪽에 있는 볼록한 걸 우리는 여기 라운드라 부르고요. 안쪽으로 오목한 부분을 공식적으로는 그냥 필렛이라 불러요. CAD에서는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한 가지죠. 요 기능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라운드 잡잖아요. 맞죠? 라운드라는 CAD 명령어는 따로 없습니다. 필렛으로 이제 그런 라운드나 필렛을 다 만들 수 있는데 기계제도 용어상에서는 볼록한 부분을 라운드라 부르고 오목한 부분을 필렛이라 불러요. 보고 그래서 여기 주소상의 내용에 보면 이게 필렛과 라운드라는 말이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지름이 보니까 65라는 지름이 있고 32라는 지름이 있고 맞죠? 자 그럼 옵셋을 중심선 기준으로 65의 절반, 32의 절반 각각으로 옵셋 하겠습니다. 옵셋 O 엔터 주시고 65 나누기 2라고 주고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엔터 엔터 32 나누기 2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범위 안에 R3으로 되어 있는 여기 노치 부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깊이가 있는데 그죠? 얘는 여기를 측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측정하지 말고 얘는 여기 측정해 주세요. 중간에. 6mm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요 중심 수직선 기준으로 3mm 정도만 안쪽으로 넣어주면 요렇게 안쪽에 노치 부분이 잡힌다는 소리예요. 요거 수직 중심 기준에 요거 절반이니까 3 맞는 거죠. 옵셋 O 엔터 주시고 3이라고 바꾸고요. 수직선 클릭,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결국은 R을 이렇게 잡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부분들은 다 무조건 이런 지름, 그러니까 대칭 치수 방식으로 좀 측정을 해주시자는 거, 그거 좀 내용을 좀 다시 설명드렸고요. 자, 요거 필렛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하고 일단은 안쪽부터 필렛부터 먼저 주고 필렛 형상부터 라운드 형상 쪽은 요거는 이걸 선을 라운드를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라가죠 이 선. 안 봐도 비디오죠. 자 F 엔터 이거 필렛에서 자르지 않기 기능 기억나십니까? F 엔터 T 엔터에 자르지 않기 N 돼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R 엔터 3으로 주고 얘 클릭하면 아시겠지만 선이 안 잘리죠. 그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엔터 자르지 않기로 우리가 세팅했으니까 클릭. 자 트림 주시고 요거 잡고 엔터 이렇게 지우고 엔터 엔터 요 기준 잡고 엔터 요 선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원과 여기 지금 8파이의 원 중심과 밑에 쪽 중심 50이니까 요 수평 중심선 기준에 옵셋 O 엔터 50 나누기 2로 주고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요 중심에서 8파이니까 위아래로 4mm죠. 일단 위쪽만 먼저 만들죠. 옵셋 O 엔터 4라고 주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선 잡아주고 엔터. 일단 요거만 요렇게만 끊어 놓을게요.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요걸 왜 요렇게만 꺼냈냐면 요거 반대쪽 만들어서 트림이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이쪽만 끊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여기 지금 축구멍 쪽은 아직 가지 마세요. 여기는 왜냐면 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두고요. 상단은 끝난 거죠. 작업상으로. 그러면 드래그로 요렇게 잡으세요. 이 백으로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러 할 거라서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중복된 선이 많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클릭하고 손 띄고 그래서 영역을 요만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따로 요만큼 하나 더 잡아주시고요. 됐죠? 자, MI 엔터, MI 엔터 밀어. 자, 여기 중심 혹은 삼각형 중간점 클릭하고 여기 교차점 혹은 중간점 클릭해주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도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좌우가 이제 미러가 된 거예요. 자, TR 엔터 주시고 트림으로 여기 R 0.2 부분이었나요? 아, 0.5였죠, 참. 여기 클릭하고 엔터, 바깥쪽 선 지워주고 ESC.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요 선 수직선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그리고 요 선을 이제 MI 엔터 밀어를 주고 여기 교차점으로 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키 구멍을 제외하고는 위쪽은 다 끝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브레이크 좀 이용하셔서 BR 엔터 치시고 여기 하고 요만큼 끊어주고 엔터, 여기도 요만큼 끊어줄게요. 그래놓고 요거는 중심선으로 미리 바꿔놓겠습니다. 미리 바꿔도 다른 거 그릴 때 영향을 안 주고 얘는 여기서 작업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는 미리 중심선 바꿔놓을게요. 근데 중심선 바꿔놨는데 중심선답지 않네요, 그죠? 선이 좀 길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LTS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LTS 엔터 치시고 지금 0.5가 돼 있네요. 0.5인데도 그러면 이게 안 맞다는 소리네. LTS 그다음에 0.25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0.25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선이 괜찮을런지 잠깐만 한 개만 확인하고 가시죠. 뭐 상관은 없겠네요. 자, LTS를 0.25 정도로 낮췄습니다. 25 정도로 낮췄어요. 아니면 이 선만 단독으로 여기 특성창 들어가서 사실 축척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하나하나 또 컨트롤 해야 되니까 사실 번거로울까봐 그래서 일부러 전체적으로 그냥 LTS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스케일을 좀 낮췄습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윗부분도 조금 완성할 수 있겠죠. 여기 V 홈자 부분.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하셔서 여기 하고 요만큼 지워주시고 엔터, 여기도 한 요만큼 지워주시면 좋겠죠. 지우고. 자, MI 엔터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하셔서 구멍의 중심선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여기 호칭 지름 쪽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ESC. 컨트롤 S. 자, 요거 지워주시고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 선은 아직 제가 안 건드렸어요. 이거는 이따가 건드릴게요. 요까지. 자, 그러면 요렇게 잡아가지고요. 요만큼 다시 잡고 MI 엔터 밀어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각각 해주고 엔터 쳐서 밑에도 완성하겠습니다. 자, 밑에도 완성했으면 요거 브레이크 트림으로 요거 잡고 엔터 요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ESC 누르고. 자, 사실 그러면 축구멍 빼놓고는 위아래가 대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아래는 다 그려주신 거예요. 맞죠? 해칭이야 뭐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누누이 막 강조하지만 해칭은 맨 마지막에 하자 그랬죠. 혹시라도 형상이 잘못 그려졌을 경우에는 해칭까지 또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완성된 거 확인하고 나서 해칭 넣어줘도 아무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완성해서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완성됐고, 그 다음 여기 축구멍 있잖아요. 여기 축구멍에 키홈도 있는 이 부분은 오른쪽에다가 선을 그려놓고 당겨 와야 되죠. 그 설명은 좀 들었을 거예요.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축구멍은 이 축구멍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축구멍은 왼쪽에 있는 여기 문제 도면에서 먼저 축구멍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DLI 치시고 측정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측정기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17mm가 나오네요. 17파이짜리 여기 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근데 우리가 얘는 그릴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분명히 여기가 구멍이 들어간 요 구멍이 있고 상단에 여기 키가 들어가는 키홈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 사이즈는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여기 17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의 절반이 맞다 그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 그림상에서는 17로 보이는 건 맞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 요거를 오른쪽으로 해서 국부토상으로 이렇게 그렸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형상을 그렸었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선이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보이는 요 선은 지금 요 라인이 있죠. 키홈의 꼭대기 말고 여기 원 부분하고 겹치는 요 라인이 실제로는 여기서 선이 당겨져요. 이 끝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이 당겨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17의 절반이 아니라 17의 절반 조금 모자란 부분에서 선이 당겨지기 때문에 여기는 17의 절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기서 측정이 이렇게 됐더라도 여기서 뭐 17.5, 그러니까 17의 절반, 여기 17의 절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밑에 쪽은 맞지만 위에 키 부분은 요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저는 이렇게 그리라고 해요. 일단 옵셋 O 엔터 주시고 17의 절반으로 일단 나누고요. 17 나누기 2로 한 다음에 수평선 클릭해서 밑으로 먼저 그리는 거예요. 요거 밑에서 먼저 그려요. 얘는 정확하게 17의 절반일 거니까. 근데 위쪽은 아니라 그랬고. 자, 요까지는 이해됐죠? 요거 중심은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거고 요거는 17의 절반으로 요거 밑으로 옵셋한 거고요.
자, 그래놓고 X라인 주고 여기 오른쪽에 콩 찍어서 일단 수직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은 여기에 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센터인 거고. 자,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요. C 엔터. 여기 교차점 중심점 콩 찍고 여기 교차점 중심점 콩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치수를 안 줬습니다. 왜 안 줘도 될까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5로 절반 그렸기 때문에 얘는 보나마나 지름이 17일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해됐죠? 예, 요 구멍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 구멍이 이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요 구멍이 만들어진 거고요. 구멍 만드는 건 여기 측정해서 하면 되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키홈인데요. 키홈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17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요 키홈 부분은 딱 봐도 그림상에 보니까 여기가 지금 그죠? 부분 단면 돼 있는데 이게 축이니까 전체 단면 못 하니까 부분 단면 돼 있겠죠. 근데 딱 봐도 이 그림상에 요게 키 같아요. 여러분 눈에도 요거 키로 보이시죠? 맞죠? 근데 키 같은데 분명히 여기 키 축에 묻힌 깊이하고 빠져나와 있는 깊이가 좀 달라 보여요. 맞죠? 예, 요런 관계로 여기 그릴 때는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라 얘를 이제 규격집을 보고 요 키홈은 어딘가를 이렇게 완성해야 돼요. 요 부분은. 케이스 규격을 보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규격집 21번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한번 봤었죠. 도면에 21번 찾아가시면 돼요. 자, 꼭대기 올라가면 21번 여기 얹어질 겁니다. 요 위에 여기네요. 자, 21번 찾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평행키 그리고 키홈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찾아야 되냐면 일단 17이라고 하는 그 지름 데이터를 기억하시죠? 방금. 그래서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키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를 이 키홈의 사이즈를 그 축 지름 기준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7파이라는 게 확인했죠? 요거. 자, 그 17은 여기 적용하는 축 지름 D값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매칭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7이라는 데이터가 아마 눈에 보일 건데요.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맞습니까? 축지름이 17일 때. 근데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좀 이제 읽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초과하고 이하라는 소리예요. 즉, 여기 있는 데이터는 12를 초과하고 17mm 이하인 데이터를 여기 축일 때 요 데이터 쓰고 17을 초과하고 22 이하일 때의 축 데이터는 이제 요걸 쓴다는 소리니까 우리는 17이니까 어디 범위에 속합니까? 위쪽입니까? 밑에입니까? 당연히 위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하 값이니까. 그러니까 17mm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해당하는 부분들은 3이고 어떤 해당하는 부분은 2.3이고 이런 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 5다. 이건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찾는다? 자, 여기서 적용되는 축의 데이터 범위를 먼저 찾는 거예요. 17은 여기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찾아서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어떤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 여기 꼭대기까지 키홈이 만들어진 여기 꼭대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의 폭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꼭대기까지 어떤 거리 높이값,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키홈의 폭값,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도면상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2하고 그 다음에 B2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B2라는 부분이 키홈의 폭이고요. 그 다음에 T2라는 부분이 키홈의 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그림 좀 잘 보면 요 그림 잘 보시면요. 여기 단면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단면이 이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요 중심에 있는 이렇게 보신 요 부분이 축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중심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 중심 부분인데 요거는 축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축이 아니라 V벨트 풀리죠. 그러니까 축은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안쪽 부분, 즉 T1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T2 부분, 즉 감싸고 있는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축은 여기 들어가고 축을 감싸고 있는 이 바깥쪽이죠. 우리가 지금 그린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T2의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T2라는 하는 이 값은 여기 지금 선이 잘 안 보이지만 결국 여기에요. 여기에서부터 요 키홈의 높이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이게 T2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예,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키홈의 폭이라 그랬잖아요. 그 폭도 요 위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축이고, 요거는 감싸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감싸는 부분 쪽이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B2라고 하는 부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T2 가지고는 여기 키홈의 높이를 보고요. B2 가지고는 키홈의 폭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B2, 높이는 T2 부분이에요. 그리고 감싼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요 감싼다고 하는 요런 부분들, 요런 영역을 우린 뭐로 부르냐면 한글로 그냥 보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T2, B2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 적용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T2가 있다, 그죠? 여기도 B1, 2 똑같네요. 이건 공통으로 쓰네요. 자, 일단은 T2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이게 17의 라인이 요게 라인이니까 2.3입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2.3은 어떤 뜻이죠? 여기 지금 여기 꼭대기에서 여기서부터 키움의 전체 높이까지가 얼마란 소리예요? 2.3이란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평선으로 얘처럼 그리려면 여기 수평선이 하나 있고 위쪽으로 2.3이니까 얘는 X라인으로 보조선 하나 긋겠습니다. 얘 클릭하고 수평선 하나 긋고 ESC 옵셋으로 엔터 주고 2.3이라고 주고 엔터 치고 수평선 클릭 위로 그리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3으로 그리신 거예요. D2 부분을. 요거 됐고. 자, 그 다음에 B2 부분 어떻게 그릴까요? B2는 얼마입니까? 요 라인 찾아가 보면 여기가 17에 해당하는 요 라인 쭉 따라가 보면 5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즉 어떻게 그릴까요? 요거 우리 한쪽만 그릴 거니까 옵셋 5 엔터 5 나누기 2라고 주고 엔터 수직선 클릭 오른쪽 클릭. 결국은 요게 왼쪽에도 있어야 되지만 한쪽만 그리자면 이렇게 그린 거죠. 얘하고 얘를 각각 그리신 거예요. 요거 가지고는 T2, 요거는 B2. 됐죠? 자,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 엔터 필렛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완성이 되겠죠? 요거는 보조선이니까 이걸 일단 지우고요. 자, 그래놓고 트림으로 요거 잡고 엔터 요렇게 끊어주시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잡고 엔터 요렇게 끊어주시면 안쪽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삐져나간 선 요거 지워주시면 돼요. 요까지. 제가 요 선은 트리밍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요 선은 결국 요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필요한 선이라서 트리밍 안 했고, 얘는 당연히 바닥선이니까 처음에 그렸을 때 요거 써먹어야 되니까 놔뒀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키홈 부분은 왼쪽에 있는 21번 평행키 키홈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한 데이터들은 어떤 거죠? 축 파일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T2 부분, B2 부분을 각각 적용해서 도면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른 부분 여기 이런 거 보면 지금 뭔가 데이터가 있긴 하죠. 근데 얘들은 허용차니까 취소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공차하고 관련된 거라서 지금 우리가 형상을 그리는 부분이니까 공차는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차는 취소 넣을 때 넣는 거고 지금은 형상을 그리는 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치수, 기준 치수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라인으로 계속 이어서 할게요. X라인 이용하셔서 여기 교차점 찍고 이제 선이 이제 왼쪽에 당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DLI 엔터 치고 요거는 17의 절반이 맞지만 요거는 17의 절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당겨왔기 때문에. 예. 이해됐죠? 자, 그거 이해하시면서 다시 문제 도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다, 그죠? 예, 맞아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트림하고 요선 잡아주고 엔터 요거 끊어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얘하고 얘선 잡아서 엔터 요거 끊어주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선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고 자, 왼쪽에도 이 선 잡아주고 얘는 그냥 한꺼번에 요거 끊어주고 요거는 한꺼번에 다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요까지.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죠? 규격집을 보면서 그리는 게 그죠? 그러셔야지 되겠죠? 네, 규격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물론 사이가 좀 좁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림을 이렇게 완성했고 됐죠? 그리고 선을 조금 다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해칭까지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 확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칭도 포함된 것까지 확대해야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국부토상도 이 부분이 이제 귓구멍, 축구멍의 국부토상에 해당하겠죠. 반만 그린 이유는 아시겠죠. 원래는 FM대로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맞고요. 사실 이거 지금처럼 요 반만 그려도 맞습니다. 근데 반만 그려놓고 나선 여기에 대칭기호가 들어가야 되죠. 그냥 이렇게 두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대칭기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어쨌든 저는 반만 그릴 거라서 대칭기호 넣을 거예요. 자, 그걸 염두해서 자, 브레이크 BR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위쪽에 조금 살려놓고 선을 조금 많이 뽑아놔야 되겠죠. 대칭기호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치수를 넣는 게 아니라 외형을 완성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렇게 완성해 줬고 그 다음에 얘들은 중심선일 거니까 잡고 그죠? 레이어 들어가셔서 중심선 일단 바꿔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칭을 했다고 하는 표현을 써줘야 되니까 대칭기호, 그러니까 대칭으로 한쪽을 생략했기 때문에 대칭기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L엔터 치고 여기다 아무데나 하나 콩 찍고 수평으로 당겨 놓는데 도면하고 보기가 좋으면 되니까요. 한 4mm 정도로 해서 엔터 치겠습니다.
ESC. 자, 그리고 대칭 기호는 가는 실선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꿔주고 ESC, move 에멘터 치시고 예선 선택하고 요거 중심 찍고 요거 하나 찍고요. 선을 요것만 주면 안 되고 카피 하셔서 한 개 더 만들어 주십시오.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대칭 기호 관련돼서는 케이스 규격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선의 굵기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도면에 어울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그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리시는 분은 없지만 이것도 대칭 기호잖아요.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그리지 않습니다. 도면에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아요. 도면에 어울리는 거 한 요 정도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까지 그려주시고 요거 카피하셔서요 밑에 이제 하나 내려주시면 요거 축구멍에 대한 국부토상은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 이용하셔서 여기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시면 중심선도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끊어주고 여기 밑에 부분도 이렇게 하나 끊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MA 엔터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하셔서 얘 찍고 요거 다 중심선 드릴 거니까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ESC로. 자, 컨트롤 S로 저장하고 다시 한번 도면 한번 쳐다보죠. 됐죠? 지금 요거 이제 원단면도가 되려면 요거 해칭 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죠? 요렇게까지만 하고 끝을 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구조상으로 따지면 이제 조립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요. 얘가 지금 방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끼워지는 거 맞죠? 뭐 축이 이렇게 끼워지든 아니면 V벨트 풀리가 이렇게 들어가든 어쨌든 둘은 조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축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조립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조립될 수도 있고 이쪽 방향 이걸 회전시켜 가지고 요 반대쪽이 조립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V벨트 풀리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왼쪽에서 조립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못따기를 해줄 겁니다. 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립 관계에 있어서 제가 되게 이게 좀 쉽게 얘기하는데 공차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차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립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조립이 되려면, 그죠? 조립이 된다는 소리는 분명히 암수가 있는 거죠.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있고 구멍이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조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립이 될 때는요. 축은 지름이 작아야 되고요. 지름이 작아야 되고 구멍은 지름이 커야 됩니다. 그냥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 공차 이런 걸 떠나서 축은 지름이 작아야 되고 구멍은 지름이 커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이 작고 구멍이 커야지 조립이 쉽죠. 잘 끼워지는 거 맞죠?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여기 보세요. 같은 사이즈의 축하고 여기 지금 요게 축이잖아요. 같은 사이즈의 축하고 같은 사이즈의 여기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활하게 조립이 되려면. 그러면 여기 구멍 쪽은 이렇게 못따기를 키워서 구멍을 좀 키워야 되고요. 입구 쪽을 여기도 축은요. 여기를 좀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못따기를 안쪽으로 해서 좀 입구 쪽의 지름을 좀 작게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V벨트 풀리 쪽이니까 구멍을 키우는 쪽이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못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무턱대고 그냥 못하기를 바로 넣는 건 그냥 넣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축은 작고 구멍 커야 되는 그런 원리 입각하다 보면 조립 관계에서는 어쨌든 구멍이니까 여기 구멍을 지름을 좀 키운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못따기를 주시면 돼요. 그 못따기 값은 사실 여기에 그림상에서는 못따기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 내용 관련돼 가지고 아까 규격집에 주소에 예라는 부분 아까 기억나세요? C1 R3 시원하게 R3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C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설명을 아까 빠뜨린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이게 다 R3이잖아요. 그러면 치수상으로 도면에 이렇게 다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 표현을 다 안 할 거예요. 이 안 하고 어떻게 주소라고 하는 이 내용에다가 그냥 써서 그냥 퉁칠 거예요. 여기다가 치수값 안 넣는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못따기만 하되 치수는 여기다가 C1이라고 주지 않을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퉁친다고요? 주소 내용으로 퉁칠 거예요. 여기다가 대체시킬 거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 못따기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자르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참퍼. 아까 필렛 할 때 자르기가 안 돌았을 거예요. CHA 챔퍼 엔터 T 엔터 들어가 보면 그죠? 자르지 않게 되어 있네. 그럼 잘 됐습니다. 이건 이대로 쓰시면 돼요. 요거 잘라버리면 밑에 선이 또 다 날아가기 때문에. 자, CHA 엔터, D 엔터, 1 엔터 엔터 주시고, 예 클릭, 예 클릭, 엔터, 예 클릭, 예 클릭, 엔터, 예 클릭, 예 클릭, 엔터, 예 클릭, 예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라인으로요. L엔터 치고 여기 끝점 이어주시고 C 못 따기니까 여기도 끝점 라인으로 연결해 주시고 자, L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트림 이용하셔서 TR 엔터 이 선 선택하고 엔터 요거 끊어주고 여기도 바깥쪽 끊어주고 엔터 요거 기준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축 들어간 요 구멍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선을 또 따와 가지고요 여기를 또 선물 또 이렇게 일부러 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것도 틀린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또 오른쪽에서 쳐다보면 국부투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중심에 있는 이 지름 쪽이 좀 헷갈릴 거예요. 축구멍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이 부분을 생략하고 국부투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축하고 키가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 원 하나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략할 겁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됐죠? 이 선이 왜 있었지? 아무튼 요거는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땡긴다고 만들었구나. 자, 요까지 하면 자, 잠깐만요. 도면 들어와서 자, 요까지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여기 온 단면도로 그린 이 단면의 형상은 다 끝났고 국부투상도 또 선택 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해칭 집어넣겠습니다. 단면 쳤으니까요. 자, H 엔터 주고 해칭 안시 31번입니다. 상단에 가보면 31번. 자, 그 다음에 영역은 그 다음에 여기 얘들이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요거 요 밑에 있는 선 여기 키홈 부분 요거는 단면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찍고 왼쪽 마우스를 계속 여기 십자 커서를 여기다가 찍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잊지 마세요. 여기도 깜빡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완성은 아니고 특성에 들어가셔서 레이어를 외형선이 아니라 가는 시선 바꿔 주시고 닫기 눌러 주셔야지 해칭이 끝난 거예요. 자,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실제로는 이제 좀 만약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막 만들다가 시간이 없으시거들랑 요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를 찍어서 요렇게 그냥 요렇게 해주세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해서 자격증 시험 보다가 시간이 없거든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하게 되면 여기 각도도 들어가야 되고 맞죠? 나중에 치수 넣으면 여기 사이에 L0 값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되게 번거롭죠. 혹시라도 시간이 없거든 이렇게라도 좀 해주시라는 거. 근데 저는 요건 비추. 차라리 고를 바에는 그냥 여기를 그냥 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그냥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치수를 바로 주지 말고 아마 아까 이거 원으로 그리는 거는 아마 우리가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원으로 안 그릴 거고요. 엘립스라고 하는 타원으로 여기를 그릴 거예요. 이 부분만 원으로 그려도 됩니다. 바쁘면 원으로 그려도 되고요. 자, 엘립스로 한번 이 부분을 그려서 왼쪽으로 당겨서 2배로 키워놓고 부분 확대까지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타이틀 달고 그다음에 확인 검도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자, 요 부분 엘립스 이용하셔서요. 요 영역만 우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EL이라고 칩니다. 엔터 치고요.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까지 클릭해 주시고 위로 쭉 당겨 내시면 돼요. 자, 사이즈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정도 위치 잡아주고 클릭. 자,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요. 얘 잡고 이 영역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왼쪽으로 벌려야 되겠네요. 어쨌든지 이 지금 엘립스라고 우리 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위로 조금 올립시다. 요 엘립스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R2, R0.2, R0.5, R1 요 세 부분이 요 엘립스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요 부분에 우리가 치수를 줄 때 지금 여기가 너무 협소하니까 왼쪽으로 2배 키워가지고 치수를 주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립스로 내가 영역을 잡는 이 부분에 반드시 이 R 값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형상이.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엘립스는 어느 정도 여기 위치 잡아주시고, 그리고 엘립스라고 이 영역 잡은 이 부분은, 그죠? 가는 시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 맞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S 저장하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드래그로요. 요렇게 백으로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백으로 다 잡아서 카피하십시오. C5 엔터 치시고, 자, 아무 데나 클릭하고, 당겨내세요. 왼쪽으로. 여기 지금 아마 해칭도 따라올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 ESC 빠져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TR 엔터 치시고 요거 클릭하고 엔터, 요 선 끊고 필요 없는 선. 그러니까 요 엘립스라고 이 영역 바깥쪽에 있는 선들은 다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우고, 그다음 이것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 ESC 누르고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근데 분명히 해칭을 트리밍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지우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워버리면 안쪽에 있는 해칭도 지워지거든요. 그죠? 물론 이걸 따로 해칭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요 해칭만 따로 잡아서 이 해칭 자체를 그냥 분해해 버리세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요거 드래그로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물론 밑에 부분도 있을 거니까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지금 여기를 그대로 1대1로 가져온 거 맞죠? 네, 컨트롤 S 저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치수를 줄 목적에 2배로 키울 목적이니까 SC 엔터를 주고요. SC 엔터 백으로 SC 엔터 백으로 다 잡고 엔터 여기 위쪽 하나 클릭한 다음에 2배 키울 거니까 2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2배로 커집니다. 당연히 2배로 키웠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요거 R2로 돼 있죠. 근데 요거 치수 바꾸는 방법은 아마 알 거예요. 요거는 치수 넣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꿀 수 있죠.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이제 끝으로 여기가 이제 A인지 B인지 이제 영역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요거 여기로 이렇게만 해주고 이렇게만 해준다고 해서 도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떤 영역인지 타이틀을 이게 이름을 남겨줘야 돼요. 여기가 A인지 B인지 C인지. 이 그림상에서는 이게 첫 번째니까 저는 이걸 A라고 할 겁니다. 자, T 엔터 치고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영역을 조그맣게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라고 A를 줄 겁니다. 대문자 A를 주고 그 다음에 폰트를 잡아가지고요. 폰트는 한 여기 3.5로 바꿀게요. 3.5로 바꾸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서 편집기 닫고 자, 무브 기능 이용해서 요거 조금 더 붙여주세요. 이쪽으로. 타원 쪽으로. 됐죠? 그러니까 결국 요게 A라는 부분이죠. 그럼 A라는 영역이니까 얘를 다시 선택하셔서요. 카피로 선택하고 요거 찍어서 왼쪽으로 와주십시오. 여기다가 타이틀 밑에다가 하나 콩 박아놓고 ESC. 자, 요게 결국은 요거를 2배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상세도죠. 부분 확대도지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디테일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잡고 요거 삼각형 일단은 클릭을 해서 조금 길게 빼놓으세요. 글자가 좀 길어질 거니까. 자, 요거 A를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요. 커서 앞으로 보내고 영어로 대문자로 디테일 됐죠? 하이픈 A라고 주고 한 칸 띄우고 그리고 2배를 키웠으니까 스케일이라고 하는 축척의 영어 의미를 적어주고 2-1로 적어주십시오. 2:1이라고 적어주고 괄호 열고 닫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이니까 상세도 아니면 여기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상세도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혹은 뭐 확대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영어로 쓴 것 뿐이고요. 됐죠? 영어로 디테일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디테일 이렇게 영어 쓴 거고. 자,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상단에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트는 3.5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복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서 편집기 닫고 그다음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얘 잡고 엔터 왼쪽으로 살짝 당겨 놓으시고 중심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치수를 넣고 나면 얘들의 위치가 조금 바뀔 거예요. 얘는 좀 더 사이가 더 벌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모아놓고 보는 게 눈에 편하기 때문에 제가 좀 모아놓은 거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저장 한번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V벨트 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면도로 정면 그렸고 이제 우측에다가는 국부토상으로 키홈 부분, 그러니까 축이 들어가는 구멍 부분, 키홈이 포함된 구멍 부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V벨트 쪽에 V자 홈 쪽은 이게 이런 부분들 반경값들을 넣기 위해서는 이게 좁으니까 왼쪽으로 부분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2배로 키웠다는 거 표현해줬고. 됐죠? 요게 이제 치수 직전까지의 외형을 다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투상까지 하고 외형까지 다 그린 거였네요. 자, 컨트롤 S로 일단 저장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했는 걸 좀 리뷰를 하자면,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35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 부품의 외형 및 키홈, 부분 확대도, 국부투상도, 온단면도를 제도를 했고요. 이때 요 제도할 때는 이제 V벨트 풀리라고 하는 요 부품에 대해서 제도를 했는데, 이걸 그냥 따라 그린 게 아니라 케이스 규격집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도면을 완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작업을 통한 설명은 케이스 규격을 적용한 V벨트 풀리 부품 투상 및 제도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외형, 키홈, 구멍의 키홈, 부분 확대, 국부 투상, 원단면도 작성 등의 방법도 설명드리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35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부품의 치수 및 공차,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주소 내용 등을 각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 KS 규격을 좀 적용해가지고 V벨트 풀리 기존에 지금 요거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 형상에서 이제 여기 있는 치수하고 공차,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주소 내용 등에 대해서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설명은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작업 내용 보시면 우리가 이제 KS 규격을 적용해서 요 규격 기준으로 이제 치수하고 공차하고 부품 번호,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수도 내용을 포함해서 V벨트 풀리 부품을 이제 제도를 완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형상을 요거 다 잡아놨고요, 그죠? 그림은 다 그려놓은 상태고, 여기 있는 내용들만 다 추가시켜서 이제 도면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내용들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뭐 수평, 수직, 뭐 각도, 부분 확대도 치수를 각각 제도하고, 특히 이제 부분 확대도에 치수 기입할 때는 치수 축적을 이제 지금 아마 우리가 부분 확대를 2배로 키웠기 때문에 치수 축적도 이제 0.5배로 낮춰야겠죠.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 공차하고 끼워 맞춤 공차 각각 나눠서 기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품 번호하고 표면 거칠기, 요 표면 거칠기 제도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거고요. 끝으로 이제 기하 공차 넣으면서 이제 데이텀하고 공차를 적용해서 도면 제도로 맞추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준비된 도면은 여기 있는 요 도면이죠. 예. 여기 이제 조립 도면이고, 물론 이제 왼쪽에 있는 형상은 좀 생략해 놨고요. 요거는 이제 6번 부품이라고 하고, 이제 V벨트 풀리, 요 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면을 이렇게 완성해 놨습니다. 예. 요 도면도 제가 제공을 해 놓겠습니다. 사실 이미 제공을 해 놨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형상을 보고 이제 도면을 이렇게 완성했었죠. 여기. 그리고 이제 취소 이후로부터 이제 지금 이제 작성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요거 내용 한번 더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금 도면이 이제 사실 큰 도면 안에 이제 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적으로는 어차피 또 완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진행하고, 얘는 지금 오른쪽에 여기 국부토상으로 절반만 그려놓은 여기 구멍은요, 축구멍은 무브 기능으로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빼놓을게요. 예, 조금 많이 빼놓고 치수 여기 다 이제 밀어놓고 나서 이제 좀 가까이 붙여서 이제 완성하면 되고요. 자, 치수를 넣을 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치수 넣으려니까 좀 막연하죠, 그죠? 막막하다, 그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런 여기 V 홈도 마찬가지고 키 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규격을 보고 우리가 완성했던 부분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여기도 이제 F 부분이라고 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9.5로 규격집에서 또 찾아서 우리가 만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규격집에서 찾은 치수들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이고, 어쨌든 치수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맞죠? 치수는 이게 작은 치수부터 이제 큰 치수로, 예, 큰 치수, 큰 치수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작은 치수는 여기 축구멍에 해당하는 여기가 작은 치수고, 그 다음 치수, 그 다음에 여기 구멍과 구멍에 PCD 원지름, 그 다음에 여기 지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호칭 지름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K 값이었고, 여기 K0 값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L 값이라고 해서 L0 값이 있었었고, 치수 넣으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키 구멍에 대해서는 키의 뭐 전체 높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또 값이 필요하겠죠. 키의 폭에 해당하는 또 값도 필요할 거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은 몇 개 들어있는지 지시선으로 뽑아줘야 될 것 같고, 여기 두께가 얼마인지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치수 넣으면 되고, 여기는 또 이게 부분 확대도니까, 여기는 부분 확대를 만든 이유가 얘들 때문이었죠. 여기 R들. 요 R 값들에 해당해서 또 R 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안쪽부터 치수를 넣으면 돼요. 안쪽에 축이 들어가는 요 구멍에 대해서는 아마 특징을 이미 아실 거예요. 설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딱 이 원의 절반이 맞지만 얘하고 얘는 딱 절반이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오른쪽에서 치수를 뽑아올 때 얘는 여기서 치수를 뽑아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지름이 아마 17파일 거예요. 근데 17파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이 되지 않을 거예요. 17, 그러니까 17의 절반이니까 그 절반보다는 좀 작은 값으로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치수 줄 때는 얘는 지름 치수 이렇게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쪽만 해서 요 쪽만 이렇게 화살표 향하게 해서 지름 치수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자, 이제 치수를 한번 하나씩 줘가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17파이에 이제 딱 정확하게 절반이죠. 17이라고 했던 건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게 이미 알았던 부분일 거예요. 17의 절반이죠. 자, 그래서 17의 절반에 해당하는 건 얘가 맞지만 얘는 17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치수를 줄 때 DLR이라고 하는 수직 수평 치수 가지고 여기 끄트머리를 찍으면 17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걸 그냥 분해해서 이 숫자를 뭐 바꿔주면 뭐 되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이 선 자체를 미러 기능 이용하셔서요. MI 엔터 미러 이용하셔서 여기 끝하고 여기 끝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한 개를 하나 복사를 해 놓으시죠. 엔터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정확하게 17파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지금 미러 했는 요 치수 끝에 찍으면 딱 17파이가 나올 거예요.
요렇게 넣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조선을 그린 거 요거 하나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창 이용하셔서 요걸 숨길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조금 더 빨리 하려면 선택을 하셔서 X 엔터를 주고 요걸 분해시키시고, 요거 이 엔터, 요거 이 엔터로 지워주시는 방법도 빠를 겁니다. 근데 요걸 분해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 특성창으로 파이 기호를 넣게 되면 이가 파이가 안 먹혀요. 그런 좀 단점은 좀 있긴 합니다. 좀 신속하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건 이거대로 두고 다시 두 번째 치수 한번 줘보죠. 두 번째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건 측정을 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자가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간격.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띄울 때 간격 얘기 안 했죠. 설명이 너무 많이 했어요.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간격 정도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치수가 얼마? 맞아요. 12에서 한 15mm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치수들은 8에서 12mm 맞추라고 그랬었죠. 치수 관련된 것들은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에서는 그냥 제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센터 찍고 상단에 센터 찍어서 오른쪽 당기고 등간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찍고 저기 꼭대기 쪽 찍어서 얘도 치수를 이렇게 하나 뽑아내고요. 등간격. 자, 그 다음 치수 또 뭐 있습니까? 여기 호칭경 쪽 있었죠. 여기 아마 88파이로 기억되는데 맞죠? 요거 치수 한번 넣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요거 넣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치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여기 끄트머리에서 여기 끄트머리까지 해주셔야지 V벨트의 전체 치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뒤에 소수점 39.4가 나오네요. 요거는 규격집에서 찾은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수점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상단 요 부분은 K 값이라고 하는 부분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K0였고, 여기 K0였고, 요 지점은, 여기가 K 값이었고, 여기가 K0 값이었죠. 규격집 한번 잠깐 보고 가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미 여기 K 값, K0 값을 여기 이 표에서 찾아서 확인을 이미 하고 왔기 때문에 굳이 이 값을 여기다가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했었잖아요. 요거 측정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취소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 클릭해서 하나 넣어주고. 또 엔터 치고 여기 바닥 끄트머리 하고 상단에 다시 중심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내시면 치수가 각각 들어옵니다. 이건 뒤쪽에다가 당겨 놓을게요. 자, 그래 놓고 이거 선택하셔서 얘는 밑에 쪽으로 조금 내려 놓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조금 좋겠죠. 보기 좋게 하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만 둬도 보기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자, 그 다음 치수가 보면, 기억나십니까? 여기 L0 값이 있었는데, 여기 L0 값. 여기는 8이었었어요. 맞죠?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교차점, 여기 찍어서 여기 8mm 넣어주는데, 얘는 조금 높이를 약간 조금 더 높이 해주십시오. 이거 좀 높이 해주세요. 각도로 이렇게 벌려져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해주시고요. DAN이라고 해서 각도 치수로 얘하고 얘 찍어서 각도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많이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표면 거치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이 띄우겠습니다. 이 사이에 표면 거치기 집어넣고 로테이트로 돌릴 거예요. 컨트롤 S로 저장하고 됐고. 자, 그 다음 이 구멍은 사실 이 여기 이제 시험 기준에서 보면 구멍이 두 개밖에 사실 안 보이죠. 맞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물론 이것도 사이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구멍들은 시험상에 있어서는 두 개로 잘 안 만들고요. 한 4개 정도로 만듭니다. 2개, 4개, 6개, 뭐 8개, 12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짝수로 이 구멍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2개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표현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여기다가 4개라고 표시해 줘도 되고 6개라고 표시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홀수로만은 표시하지 마세요. 홀수로는 잘 안 만들어요. 구멍 뚫을 때. 홀수로는 잘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밸런스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가 4개라고 생각하고 그리십시다. 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빼주고 요거는 미리 치수를 먼저 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요. M이라고 해서 M텍스트라고 해서 M텍스트 들어갈 수 있거든요. M 엔터를 치시고 그럼 여기서 8 앞에서 깜빡거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개수 4 주고 하이픈 %C 넣어주시면 4-8파이가 이제 4개가 있다고 표현을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무선 편집기 아무데나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에서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거는 좀 미리 제가 치수를 넣은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 창에는 여기 커맨드 창이 밑에 없네요. 명령어 입력 창이. 자, 이럴 때는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9번 눌러주시면 명령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됐죠? 이건 이렇게 쓸게요. 이건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줄여놓고 이걸 다시 밑에 붙여 놓고요.
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9번 누르시면 돼요. 자, 컨트롤에서 저장하고, 자, 그 다음 하단에 내려가면 DLI 엔터 치시고, 얘하고 얘는 폭이 6mm였고요. 클릭하고. 자, 숫자 클릭한 다음에 이건 좀 왼쪽으로 빼놓으시죠.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사실 이 부분이 기억나세요? 여기하고 요 중심까지 거리를 규격집에서 사실 있는 거 보고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일단 치수를 주고 나서 한번 규격집 쳐다보겠습니다. 요 9.5는 우리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아마 기억나실 건데, 여기 F 값이라고 하는 요 값 보이시죠? 맞죠? 그게 M의 88 효칭 지름 기준에서는 9.5로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9.5로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자, 여기 끝점 찍고, 여기 끝점 찍어서 전체 두께 19,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키구멍 보이시죠? 요 키구멍도 DLI 엔터 치시고, 맨 밑에부터 맨 꼭대기까지 찍고, 왼쪽으로 당겨내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렇게 반이 있지만, 그림상으로는 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만 치수 주는 건 안 되고요. 요 치수폭은, 이거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여기는 폭이, 제 기억에는 이게 5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폭이. 그래서 여기 한쪽으로 여기 아마 2.5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델링 했을 땐, 제도로 그렸을 땐 다 그려놓고, 요 부분만 잘라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이건 이따가 또 규격집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어차피 이거 공차 때문에 또 봐야 돼요, 규격집은. 네. 지금은 그냥 요 선 가지고요. 미러, MI 엔터 치시고, 여기 끝점 찍고, 수직으로 하나 더 찍어서, 엔터, 여기 선, 보조선 하나 만들고요. 자, DLI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위쪽으로 선을 좀 당겨낼게요. 한 요 정도? 당겨내고, 숫자 5 클릭한 다음에 좀 오른쪽으로 빼놓죠. 이쪽 좀 빼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분해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X 엔터로 선택해서 분해하고, 요거 지우고, 요거는 키를 요만큼 잡아서 요거 지워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컨트롤 S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또 왼쪽에 요거 보이시죠? 여기 치수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특히 부분 확대도의 치수 기입 시 치수 축적은 낮추도록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얘가 왜 이런 말 썼냐면 얘 A 형상을 이거 2배로 키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 치수가 얼마일까요? 우리 이것도 이제 규격집 상에서 보면 이게 제 기억에는 이게 R1, R2, 이게 R3였어요. 그래서 각각을 0.2, 0.5, 1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은 사실 이게 R1인데 지금 이게 2배로 키웠기 때문에 R2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R2로 두면 안 되죠. 취소에서는 이게 1로, 범위가 1이기 때문에. 범위가 2이긴 한데 우리가 만든 게 1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걸 1로 바꿔야 될 거예요. 이따가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DR에 엔터 치시고 이것도 취소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엔터 치시고 여기도 취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좀 클릭해서 약간 위치 좀 옮길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옮겨놓고 자, 이제 한번 취소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거 CH 엔터라고 해서 특성창 잠깐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얘들도 하나의 축척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배가 치수 사이즈가 2배로 커진 축척이에요. 그래서 얘 치수들을 다 선택해 주세요. 하나, 2개, 그 다음에 여기 1까지 요 3개를 일단 선택해 놓고 왼쪽에 이제 특성창에 요거 스크롤바 좀 내려다 보면 1차 단위 문자라고 우리 항상 여기 파이 기호 넣는 부분 있죠. 여기에 보면 선형 치수 축척이라는 게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화면 보이시나요? 이 부분. 그러니까 1차 단위 안에 선형 치수 축척 여기 들어가서 요 1을 0.5로 해주시고 엔터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아까 2였던 값이 1로 떨어지고 여기 아까 값이 0.4였던 게 0.2로 바뀌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1로 바뀌고 0.2 이거 0.5로 바뀔 겁니다. 자, 선형 축척 지금 1인데 이걸 0.5로 해주고 엔터를 쳐주시면 수치들이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되돌아온 거죠.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습니까? 그 이제 컨트롤은 선형 치수 축적 여기서 이제 배율을 1이 아니라 0.5로 낮춰주시면 2배로 됐던 게 다시 1배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의 배율로. 자, 이거 닫아주시고요. 자,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해주시고. 자, 요렇게 넣은 게 이제 치수를 얼추 다 집어 넣으신 거예요. 한 번만 치수 넣은 것도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 파일 기호 넣고, 공차 넣을 겁니다. 자, 치수적으로는 요거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지름 주주주주 들어갔고 키홈 쪽에 들어갔고 K값 K0 값 들어갔고 여기 L0 값 이건 알파 값 그 다음에 4-8파이 다음에 없고 요거 6mm 두께 줬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분 확대도의 치수까지 맞아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넣은 게 이제 치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정리하면 여기 파이 기호가 필요하고 몇 가지가 기타 등등 필요하니까 얘는 지금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특성창에 들어가서 머릿말에다가 하나 집어주면 좋겠지만 얘는 일단 이 치수선에서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쪼개진 거예요. 얘를 분해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치수선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요 뒤에 거부터가 다 치수선인 거예요. 왜냐면 얘는 다 한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거 감안해서 일단 CH 엔터 치시고요. 17이 아니라 31을 먼저 클릭해주고 요거에 스크롤바를 좀 내려서 1차 단위 문자에서 치수 머릿말에다가 여기 클릭을 한번 2번 해주고 %PC %C라고 주고 엔터를 쳐주시면 파이 기호가 이제 여기 들어가요. 닫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여기 파이 기호를 그죠? 여기다가 놓고 싶거든요, 다. 얘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파이가 안 들어가요. 안 바뀌죠? 미리 보기 안 보이죠? 얘는 미리 보기가 보이죠? 예, 맞습니다. 얘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이미 치수선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클릭해서 드래그로 다 잡아주고 ESC 파일 기호 한꺼번에 다 넣고요. 얘는 그냥 수동으로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요. 커서 앞에서 깜빡거리거들랑 %C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어렵진 않아요. C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해주시면 그냥 파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겁니다. 자, 컨트롤 C 저장하고요. 파일 기호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 요거 19.3이 파일 기호일까요? 아닐까요? 요거 지워야 됩니다. 보조선이니까. 요거 19.3 요거 파일 기호가 아니죠. 여기다가 그죠.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얘를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얘까지 파이 기호 넣는 분을 종종 봤습니다. 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파이가 맞는데요. 꼭대기는 이게 수평선이잖아요. 이 때문에 얘는 파이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감점이죠. 어쨌든 요거 맞고 됐고 됐죠? 그 다음에 파이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제 눈에는 없어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파이 요게 다였네요. 그럼 지금까지 한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KS 규격을 좀 확인하면서 치수까지 넣으신 작업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일반 공차는 여기 숫자로 된 공차를 말하고요. 끼워 맞춤 공차는 알파벳이 들어가는 공차를 말합니다. 여기 공차 두 가지. 자, 두 가지를 한번 또 표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 17이라고 하는 요 파이, 여기 구멍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멍이죠. 그죠? 우측면도에서 이게 구멍이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얘가 구멍이죠. 그죠? 여기 구멍이고 요 구멍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조립도를 보니까 좀 길쭉하게 생긴 뭐가 쑥 들어갔죠? 네, 맞아요. 얘가 축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들어가는 무슨 구멍? 예, 축구멍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위쪽에 이 부분은 이제 키가 들어가는 키 구멍에 해당할 테고 어쨌든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축하고 이 V벨트 풀리는 어떤 관계예요? 조립 관계죠. 맞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너트가 있단 말이죠. 너트가 채워졌고 이제 와샤가 끼워진 것 같은데요. 너트가 있다는 소리는 물론 뭐 쓰임의 용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너트가 있다는 소리는 너트를 풀어서 때로는 이 M형의 V벨트 풀리를 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얘가 V벨트가 잘 돌다가 이게 고장날 수도 있다는 소리죠. 마모가 심해서 이게 고장날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매번 넣었다 뺐다 하시진 않겠지만 최소한 얘가 축에 끼워질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정 이게 유지 관리 차원에서 좀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 끼우기가 쉽고 빼기도 좀 쉬워야 되죠. 그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끼워 맞춤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규격집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규격집의 맨 앞부분에 가면 이제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이제 금방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끼워 맞춤 공차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알파벳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뭐 H공차라고 쓰고 뭐 IT 뭐 7등급, 6등급 이 뒤에 있는 이 숫자 6, 7, 8 이 숫자가 작을수록 조금 정밀한 곳에 들어가는 끼워 맞춤 공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18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IT 공차 0번에서 아마 18번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번이 가장 정밀하고요. 18번, 19번이 아니 18번, 17번이 가장 좀 덜 정밀한 부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숫자가 뒤에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자동차 부품으로 따지면 아주 그죠? 그죠? 이거는 그냥 리어커라고 좀 표현하면 어떻게 수레 같은 데 들어가는 수레 바퀴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그러니까 수레 바퀴 이런 데는 좀 정밀한 부품은 사실 아니죠.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가 작은 이 IT 공차가 이 낮은 것들은 뭐 항공 우주 쪽에 들어가는 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정밀도를 요하겠죠. 아니면 게이지, 측정기나 측정 장비 같은 데 들어가는 거. 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냥 저는 구분만 한 거예요. 뭐 다른 의도는 없고 목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가 쓰는 여기에다가는 이제 축이 끼워지는 축 구멍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끼워 맞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넣기도 편하고 빼기도 편한 구멍이 되려면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헐겁거나 중간이거나 억지적으로 이제 끼움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억지 끼움으로 해서 얘가 축이 끼워지면 넣을 때도 애먹을 거고 뺄 때도 애먹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중간급도 있고 헐거움도 있는데 근데 이런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이게 헐거운 끼움이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가 축에다가 이걸 끼워 놓고 나면 이 V벨트 풀리를 여기서 막 헐렁헐렁해서 막 덜그덕덜그덕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헐거움 끼워 맞추면 최소한 뭐 100분의 얼마든 1000분의 얼마 그런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 2, 3이라고 하는 그 정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값의 차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헐겁다고 해서 막 덜그덕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잘 들어가고 생각보다 잘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억지로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헐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좀 어중간한 그런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억지는 말 그대로 손으로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난망치나 나무망치나 고무망치로 두들겨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혹은 뭐 안쪽에 이제 뭐 토치 가지고 뭐 열팽창을 시켜가지고 끼워 넣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열박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 이 도면상에서는 축에 최소한 잘 들어가고 잘 빠져나와야 돼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 우리는 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축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는 이제 H7등급이라고 하는 요 등급을 쓸 건데요. 구멍에다가는 H7이라고 하는 요 값을 적용하고 축에다가는 요 소문자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범위 중에 한 가지를 쓰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 예, 맞아요. 헐거운 끼워 맞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도면상에서는 지금 축을 그리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축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축은 그냥 일반적인 축이라고 이해한 상태에서 얘를 만들 땐 그냥 H7 혹은 H6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H7이라고 하는 요 값을 여기 파이 17에다가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앞나사, 즉 구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대문자로 이제 H로 표기해 줘야 됩니다. 축은 소문자로 표기해 주고요. 우리는 지금 구멍이죠? 그러면 이제 H는 여기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쓰시냐 하면 그죠? 끼워 맞춤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고 그리고 이제 H7이라고 등급을 정했으니까 더블 클릭으로 커서 뒤로 보내고 대문자 H7이라고 적어주시면 끼워 맞춤 공짜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 ESC 몇 번 누르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십시오. 요까지 맞죠? 여기 끼워 맞춤 맞죠? 여기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들은 뭐가 끼워지는 부분입니까? 여기 상에선 잘 모르겠죠. 조립품 여기 보면 분명히 축이 끼워지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의 치수들은 뭐가 끼워져 있거나 조립되어 있는 형상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끼워 맞춤 공차를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일반 공차는 여기인가 좀 하나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따가 보고요. 우선은 끼워 맞춤 공차는 여기 축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 한 군데가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추는 부분이 요 조립 도면상에서 어디 있습니까? 요 키가 여기 들어간다, 그죠? 키가 여기를 타고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여기를 타고 들어가네요. 즉, 여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니까 오른쪽에 우측면도 가면 어디겠어요? 여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키가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키라고 하는 부분 요 키가 여기 이제 쏙 들어가는데 위쪽은 사실 닿는 부분은 아니에요. 요 옆면이 정확하게 닿아요. 여기서 어떤 조립 관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근데 그 키 들어가는 여기 옆면에 대한 치수는 여기 오란 치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끼워 맞춘 공차를 줄 건데 그 공차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규격집에서 우리 키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도했었죠. 그 부분을 좀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 어떤 걸 같습니다. 평행 키였죠, 여기. 맞죠? 그렇고 우리가 그릴 때 아마 B2하고 AT2 요 부분을 적용해서 여기를 만들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B2라고 하는 부분, 맞습니까? 요 B2가 여기에 해당하는 요 옆면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면에 보시면 여기 허용차라고 하는 써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지금 B2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허용차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끼워 맞춤 공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문자 D에 10이고 여기는 대문자 JS에 9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가 활동형이라는 게 있고 보통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 다 두 개 중에 한 가지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활동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결론은 보통형인데 활동형이라고 하는 건 키가 여기 지금 딱 여기에 박혀 있는 형태가 여기 이제 보통형이고요. 활동형이라고 하는 건 키 구멍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키 구멍이 이렇게 딱 키 사이즈에 맞게끔 있는 게 아니라 키 구멍이 좀 더 넓은 게 있어요. 그리고 키는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키를 여기에 고정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키를 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서 여기에 또 고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요 키 구멍
요 구멍. 그러니까 키보다는 길이가 좀 더 긴 구멍, 요때는 이제 D라고 하는 공차값, 끼워 맞춘 공차를 쓰지만 우리는 지금 도면상에서는 키 구멍에 딱 맞는 딱 맞는 여기 형상이죠. 딱 맞는 형상으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활동형이 아니라 보통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이제 JS 9라고 하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 도면상에서는 보통형의 키가 끼워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위아래로 놀고 있는 키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다 보통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에서 여기 규격집에서 보면 여기 우리 보통형의 B2 부분을 보면 JS 대문자에 9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5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요. 뒤에 커서 놓고 대문자로 JS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숫자 9 넣어주시면 돼요. 아무데나 클릭해주고 ESC 몇 번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선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컨트롤 S 해주시면 여기 이제 키 홈에 대한 끼워 맞춘 공차 여기 넣었어요. 끼워 맞춘 공차는 사실 그 두 군데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축하고 키가 여기 닿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V벨트가 풀리가 여기 걸리긴 하는데 그 부분은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벨트가 그냥 걸리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규격집 보고 공차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끼워 맞춤 공차는 요거 두 군데 정도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공차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어떤 공차가 있어요. 자, 요거 중에 여기서 이제 다시 규격집에서 거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우리 V벨트 풀리 쪽 한번 다 찾아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최초에 그릴 때 형별을 보고 그다음 호칭지름 88이라는 숫자를 찾아서 얘를 그렸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도면을 그렸단 말이죠. 여기까지. 맞죠? 근데 요 도면을 크게 보면 이제 여기도 있고요. 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요런 형상이 있어요. 요런 데이터 값이 있어요. M형일 때 그러니까 알파에 즉 여기 36도라고 하는 부분 만드는데 허용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공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끼워 맞춤은 아니고 이게 이제 일반 공차예요. 숫자로 된 거. 그러니까 숫자가 일반 공차, 숫자로 된 공차를 일반 공차라고 부르고 알파벳 영문이 조합된 이 공차를 끼워 맞춤 공차라고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상 두 개의 의미는 거의 의미는 똑같아요. 어쨌든 뭔가 끼워지는 부분이라 끼워지거나 걸쳐지거나 뭔가 서로 맞닿거나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얘는 정확하게 끼워진다는 의미고 여기는 뭔가가 물체가 어떤 걸리는 부분에 해당하겠죠. 아무튼요. 자, 그래서 우리 행별의 여기 M행의 알파 부분은 36도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이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요. 커서 뒤로 보내고 %P 눌러주시면 더블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 0.5라고 주고 요거 드래그로 잡아서 폰트를 2.5로 낮춰주셔야지 공차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글자 모양을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주고 여기 각도에 도자 빠뜨렸죠. 더블 클릭 들어가서 %D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D로 보내고 %디그리에 D, 알파벳 D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저장 누르고 자, 요거 이제 하나 집어넣어야겠죠. 이제 그 얘기예요. 요거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요게다 이제 허용차, 즉 공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공차 쪽.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K도 있어요. 여러분 K는 어디였었습니까? 우리 도면상에서. 여기가 K였고 여기가 K0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K에도 뭐가 들어간다고요? 윗공차, 아래공차 각각 값이 들어가야 돼요.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2에 그 다음에 윗꺽쇠 Shift 키 누르고 숫자 6번 그 다음에 0 넣어주시고 반드시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자, 왼쪽 마우스로 이 공차 더블 클릭해주고 하단에 있는 영 앞에다가 커서 한번 넣고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워주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문서 편집기 닫기 눌러주시면 공차가 들어갑니다. ESC 몇 번 누르고 저장 한번 해주십시오. 요까지 네, 됐습니까? 요거 하나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 값은 없고 F 값이 있네요. F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었어요. 역시 여러분 F 값이 어디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맞죠? 요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P 눌러주시고 1.0 드래그 잡고 요거 폰트 얼마라고요? 2.5로 해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주고 자, 그 다음에 문서 편집기 닫기 ESC 몇 번 누르고 9.5 클릭하고 9.5 중심에 있는 센터에 선 원점 클릭하고 요거 위치 좀 옮겨 주실게요. ESC 누르고 저장.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맞습니까? 여기 공차 넣고 그 밑에도 또 있어요. 호칭 지름이 우리가 88이었잖아요. 맞죠? 88. 자, 거기일 때 바깥지름 즉 여기 93.4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0.6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여기 93.4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 들어가세요. 얘도 마찬가지 커서 뒤로 보내고 %P라고 주시고 0.6이라고 주고 드래그로 잡고 그
다음에 오늘 폰트는 2.5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서 편집키 닫아주시고 ESC 누르고 저장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키가 남았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면 얘들은 의미 없는 값이에요. 그냥 요거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V벨트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은 거고요. 근데 요거 이제 요 이후에 할 작업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요거 아직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나? 요렇게 요거 지금 표면 거치기도 다 들어있다 그죠? 네, 맞아요. 표면 거치기도 사실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표면 거치기를 또 표시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있다는 거. 자, 이건 지금 할 게 아니라 이 공차 다 넣고 나서 이제 표면 거치기 만들어가면서 이제 넣을 거예요. 어쨌든 넣는 여기 여기 얘가 돼 있으니까 요 얘를 보면서 표면 거치기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키로 이제 한번 가보시죠. 키로 쭉 가보시죠. 키로 가보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키에도 보니까 요게 있네요. 표면 거치기 값이 있네. 이것도 참고하면 되겠네. 이따가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키에도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아까 이거 JS9였던 건 기억하죠? 그 다음에 요런 값이 있어요. 이 T2라고 하는 부분에도 보면 T2가 결국 여기 꼭대기 높이를 얘기하잖아요. 맞죠? 아마 이게 2.3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 T2라고 하는 부분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 T2 여기 2.3이었고 요 라인에 17파이였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플러스 0.1에 제로 요게 공차가 있네요. 요 공차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더블 클릭으로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1에 윗꺽쇠 쉬프트 누르고 숫자 6번 0 눌러주고 스페이스바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0 앞에다가 한 칸 넣어주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문서 편집키 닫아주고 ESC 몇 번 누르고 저장. 그래서 이렇게 공차를 또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있죠? 여기는 공차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축척만 낮춰주면 되는 거여서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근데 요까지 한 작업이 이제 그 끼워 맞춤 공차하고 일반 공차를 집어넣은 그러니까 토탈로 그냥 공차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일반 공차, 끼워 맞춤 공차에서 구분해서 이제 기입을 여기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업상으로는 지금 1번에서부터 3번까지를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번호. 요 부품 번호 우리가 6번일 텐데요. 6번 넣어주면서 표면 거치기를 이제 제도하면 됩니다. 다음 스텝. 자, 그래서 도면 다시 오셔서요. 부품 번호는 여기 동그라미 6번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언저리 자리 잡아서 C 엔터 치고 원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콩 찍고 지름 D 엔터 12파이라고 하나 원 그려주고요. 여기다가 텍스트로 숫자가 6번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부품 번호에 해당하고요. D 엔터 치고 박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숫자 6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숫자 6의 폰트 즉 부품 번호의 폰트는 한 5.0으로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편집키 닫고 자, 그 다음 move 기능 이용하셔서요. 이거 선택하고 이거 좀 당겨내고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거 숫자는 레이어상에서는 일반 주소로 바꿔주시면 돼요. 색깔이 지금 똑같죠? 제가 일부러 똑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딴 색깔로 다른 거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여서. 자, 그래서 일반 주소로 일단 폰트는 좀 바꿔놨습니다. 레이어는. 자, 요까지가 이제 부품 번호였고, 부품은 뭐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얘를 어떤 재질을 썼을까? 요거 어떤 재질로 썼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다 가공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형상이 지금 다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할 때는 가공할 때는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공정을 더 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반듯하게 만드는 거는 그냥 법령에서 해야 되는데 얘는 CNC를 또 타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공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시험상에서는 이게 둥글둥글한 건 다 주물이라고 해서 쇳물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얘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V벨트 풀리나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쇳물을 부어서 만든 형태라고 생각하고 주조 스타일로 이제 제품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그거 기준으로 이제 이 표면 거치기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주조로 뭔가 제품이 만들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도 얘를 이렇게 주물로 딱 뜨고 나서 당겨 보면 이게 되게 더러운 것들이 여기 끄스러미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잘 뜨냐 못 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저분한 것들은 1차적으로 한번 털어내야 돼요. 그 이제 표면 거치기 기호가 이제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국자에 이제 동그라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가공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더러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좀 한번 털어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이 축이 들어가는 이런 구멍들이나 V벨트가 타는 이런 구멍들, 그 다음에 여기 축이 옆에 붙는 이런 옆면들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표면 거치기가 뭐가 더 있다라고 해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좀 지저분한데 다시 좀 말씀드리면 얘는 주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자의 동그라미 스타일로 하게 돼서 일단 표면적으로 더러운 부분을 1차적으로 털어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의 표면 거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적으로는 이 내부에는 이게 축이 여기 이제 W급, 뭐 X급, Y급이라고 하는 좀 급을 좀 추가시켜서 이 기계에 가공되는 면이 어떤 형상에 따라, 어떤 특징에 따라 그 기계에 가공되는 면들이 W급으로 있고, X급으로 있고, Y급으로 있다고 해서 그 급을 여기다가 좀 펼쳐져서 표면 거치기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 집어넣으면서 또 제가 좀 추가적 설명할게요. 일단은 자, 그러면 표면 거치기 여기 국자의 동그라미 먼저 넣어주고 W급, X급, Y급 해서 토탈 4개 정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표면 거치기가 형상은 기억나시죠? 방금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 거치기가 이 그림을 형상 기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CAD에 보면 폴리곤이라고 하는 요 명령을 써가지고 요걸 만들 거예요. 네. 몇 번은 아마 만들었을 텐데 한번 만들어 보죠. 자, POL이라고 치고요. POL 엔터 치고, 자, 아무데나 센터 콩 찍고, 자, 아무데나 콩 찍고, POL이라고 치고, 자, 그 다음에 6이라고 면을 바꿔주고 엔터, 자, 아무데나 콩 찍고, 외접이라고 해주고, 수직으로 올려주십시오. 90도 방향. 그 다음에 여기다가 7이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주세요. 7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라인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엔터, 여기 찍고, 아이고. 여기 꼭지점 찍고 여기 꼭지점 찍어서 요렇게 선 하나 만들어 주고요. ESC. 자, 트림 TR 엔터. 요 선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 주시면 되고 엔터. 요거 기준 잡고 엔터. 요렇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 ESC.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요거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요거 적당한 위치로 여기 부품 번호 옆에다가 살짝 하나 갖다 놓고요. 이제 요걸 기준으로 옆으로 이제 늘릴 거예요. 자, 요걸 한 개를 더 복사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일단 한 개 더 복사해 놓고요. 이렇게. 네, 됐죠? 자, 그리고 6이라는 숫자를 카피하셔서요. CO 엔터로 여기 두 번째 요 위에다 하나 올려 놓으세요. 무브로, 카피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요거는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W 주십시오. 이거를 W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마음대로 W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표면 거치기의 어떤 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W급, X급, Y급. 물론 이제 시험상에서는 W급, X급, Y급, X급, Y급, Z급이라고 있긴 한데 저는 Z급은 안 쓸 거고요. 그러니까 W급, X급, Y급이라고 해서 어떤 급을 좀 표현할 거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풀었으면 W급은 기계가 그냥 단순하게 가공된 면, 이건 X급은 기계가 가공됐고 그 어떤 닿는 어떤 금면, 그리고 Y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계가 가공된 금면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표면 거치기 값을 표현해 주는 어떤 기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사실 여기 관련된 것도 이미 사실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내용 한번 보시고 나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급은 W급, X급, Y급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일단 한 가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요거를 카피하셔서요. CO 엔터로 오른쪽에 차례차례로 여기 X급, Y급 만들어 놓고 당연히 요거 알파벳은 기호는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드래그 하셔서 무조건 소문자 쓰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X급, 얘도 소문자로 Y급만 써주시면 일단은 표현은 다 된 거예요. Y급. 됐죠? 자, 그래놓고 요거 W를 카피하셔서요. 여기 콩 찍고 여기 밑에 하나 내리고요. 콩 찍고. 그 다음 요거 콩 찍어서 요거 오늘 클릭해서 조금 당겨 놓고 이쪽으로. 자, 그다음 요거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괄호를 열어 주십시오. 드래그 하고 괄호 열기. 쉬프트 키 누르고 숫자 6번.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로. 스페이스 바로 몇 칸 띄우고 콤마 또 몇 칸 띄우고 콤마 또 몇 칸 띄우고 괄호를 닫아 주시면 돼요. 됐나요? 요거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문서 편집기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건 너무 좀 거리가 가까운 것 같으니까 요거 무브로 살짝 위치를 조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아니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 괄호의 의미는 전체적으로는 국자의 동그라미, 이따가 요거 탄젠트로 원 그리고요. 국자의 동그라미 형태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요급 WX, Y급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요 괄호의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탄젠트 원을 그려야겠죠. 원 그리기 역삼각형 눌러보면 접선 방식으로 원 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요 선 클릭, 여기 선 클릭, 여기 선 클릭 해주시고 위에 있는 뚜껑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국자의 동그라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전체적으로 요 도면 전체를 이제 지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W급이 어딘지, X급이 어딘지, Y급이 어딘지를 요 기호를, 표면 거치 기호를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심어 넣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지 표면 거치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카피 하셔서요. 오른쪽으로 좀 당겨와요, 여기. 그 다음에 요거 SC 엔터라고 해서 스케일을 들어가셔서요. 요거 전체 선택하고 엔터. 여기 X급의 중간 정도 여기 클릭한 다음에 요거 0.6이라고 해주시면 스케일, 즉 크기가 0.6, 그러니까 60%로 작아져요. 작아졌죠? 작아졌죠? 자, 요 상태에서 얘들을 다 잡아서 알파벳 빼고요. 요거 잡아가지고 얘들은 가늘 시선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까지. 네, 요거는 지금 다 문자로 돼 있죠. 일반 주소 돼 있죠. 네,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됐죠? 자, 그 다음 어레이 기능 이용하셔서요. AR 엔터 치시고 배열로 전체 백으로 다 잡고 엔터. 그 다음에 원형이라고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돌릴 원형 센터나 여기 언저리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만들 거니까 우리는 4항목만 있으면 되니까 항목은 6이 아니라 4로 바꿔주고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배열 닫기 누르고, 자, 컨트롤 S로 저장하고요. 자, 그 뒤집어진 XY, 그러니까 WXY 요건 지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놓은 얘도 다 지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 위쪽에 있는 WXY 선택하셔서 카피하고요. 선택하고 밑에다가 여기 붙여놓고요, 하나.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요거 WXY 요거 선택하셔서 엔터. 왼쪽은 또 오른쪽에다 갖다 콩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면 거치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축이 들어가는 요 축 구멍은 여기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립이 되면서 마찰은 없고 그냥 여기가 정확하게 축과 축이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하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급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가서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무브로 조금 당겨 봅시다. 좀 당겨 놓고 자, 요거 X급 중간에 요거 선택해 주시고 카피. 그리고 요 끝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놓냐면 요 안쪽에 요 바닥에다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에 넣지는 마세요.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다 우리는 취소 보조선 쪽에 이제 넣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X급이라고. 그러니까 요 안쪽에 있는 원 17파의 안쪽은 다 X급으로 표면 거치기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X급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여기 왼쪽, 여기하고 여기 부분은 보세요. 여기 왼쪽, 여기 맨 왼쪽, 오른쪽 부분은 사실 여기 보면 얘는 푸시고요. 이거는 이제, 와셔인데 어쨌든 소재가 서로 맞닿죠? 그래서 요 양쪽 부분도 우리는 X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시면 됩니다. 누워진 X급 선택하셔서 CO 엔터, 점 찍고, 여기 오른쪽에다 하나 콩 받고요. 콩 받고. 자, 그 반대편도 X급 찾으셔서 선택하고, 요거 잡고, 예, 왼쪽에다 하나 콩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 방향은 이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방향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컨트롤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가보면 여기는 그냥 뚫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뭔가 조립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얘는 W급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W급은 기계는 가공하지만 조립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 W급으로 씁니다. 선택하고,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ESC. 자, 그 다음에 보면 X급이 여기 위에도 X급, 여기도 X급, 여기도 X급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우리 규격집에 사실 찾아보면 그 데이터가 나와요. 아까 이거 설명하고 갔긴 했는데, 그죠? 요 부분. 자, X급이 요 위아래로 X급이에요. 즉, 여기 세워진 X급 찾으셔서 카피, 여기 찍고, 얘가 어디 가냐면, 여기 상단에, 여기 위쪽에 하나, 그 다음에 바닥 쪽에 여기 하나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X급이에요. 여기 써있듯이. 그리고 Y급, X급 여기 한 개 더 있었죠. 자, 그 다음 Y급은 여기 V벨트가 되는 V 경사면에 Y급이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Y급,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공간을 좀 줬던 거예요. 자, 어쨌든 세워진 Y급을 2개를 가져와서요. 카피.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잡고 하나, 카피로. 여기 하나 잡아주고, 여기 각각 하나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렇게만 두면 안 되고, 얘처럼 이렇게 누워야 돼요. 경사면을 이제 따라서. 자, 로테이트. R로 엔터 치시고, 요거 잡고 백으로 잡고 요거 잡고요. 엔터 치고 여기 끝점을 클릭하고 선을 쭉 내리시면 이렇게 누워져요. 자동으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해주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요거를 무브 기능으로 조금 더 위로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기준으로. 네, 됐고 마찬가지 로테이트 바로 엔터 백으로 요거 선만 다 잡고 엔터 여기 교차점 콩 찍고 위로 쭉 당겨 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클릭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Y급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키홈 쪽에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여기도 키가 들어가면 여기가 키가 서로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집어진 X급, 여기는 왼쪽으로 놓은 X급을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잡아주고, 카피, 요거 선택하셔서 여기 찍어주고, ESC, 그 다음에 뒤집어진 X급, 요거 찾으셔서 이렇게 찾고, 얘를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고, ESC.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표면 거치기도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키가 이거 축 들어가는 부분, 키 들어가는 부분 X급,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뚫린 구멍 W급, V벨트가 닿는 부분 Y급, 그 다음에 XX급, 여기 규격지 보면 뿐 아니라 여기 양쪽에서도 양쪽으로 X급이 두 군데가 있고요. 일단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바로 지워도 되고 아니면 계속 써먹어도 되니까요. 일단 저는 이건 지워놓겠습니다. 도면상에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표면 거치기 끝났고, 그럼 요 끝난 게 이제 어디까지냐면 이제 부품 번호하고 표면 거치기까지 끝났고, 이제 기하 공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하고 공차만 넣어주면 이제 끝납니다. 네.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남기세요. 제가 답해 드릴 거니까. 자, 이제 기하 공차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걔도 끼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차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체로 다 도면에 보면 공차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조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라는 게 그냥 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있지만 상대방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방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멀찌감치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맞붙는 거예요. 붙어 있거나 서로, 아니면 이렇게 교차돼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이게 뭐 상대방이 들어가 있거나 상대방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어떤 조립 관계예요. 어떤 부딪힘의 어떤 접촉의 관계예요. 그런 곳에는 반드시 공차가 다 들어가요. 기어 맞춤이든 일반 공차든 어떤 식으로든 공차가 들어가고, 또 당연하겠지만 관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다 이런 식으로 다듬질 기호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표면 거치기가 들어가요. 관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면상에서는 끼워 맞춰지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어딘가요? 축이 들어가는 요 축구멍 그러니까 파이 17의 H7 요 부분에 축이 끼워지죠. 그리고 맞죠? 그리고 요 양쪽 부분에도 여기 도면상에서 보면 이건 다 안 나왔지만 여기 부시가 맞닿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상에서는 오른쪽에 그 와셔 부분이 여기 맞닿아요. 여기. 그 다음에 V벨트 풀리 쪽은 또 이쪽에 또 맞닿고 그렇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축 쪽에 여기 끼워지는 게 이제 좀 뭐랄까요. 우리 지금 V벨트 상에서는 V벨트의 중심보다도 축에 끼워지는 이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축이 흔들리거나 축의 모양이 이상해지면 얘 자체가 이상한 모양으로 끼워질 거니까. 그래서 이 형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축이 끼워지는 이 중심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점을 우리는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그 지점에다가 이제 데이텀이라고 하는 깃발을 하나 꽂아야 돼요. 거기가 이제 제가 깃발이라고 표현한 건 데이텀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의미를 표현한 건데, 우리가 깃발을 꽂는다는 소리는 거기를 정복했다 혹은 거기가 기준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을, 특히나 이제 이 축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끼워 맞춰진 이 축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를 기준 삼아서 이제 기하공차, 즉 형태적으로 어떤 공차를 가져야 된다는 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도면에서는 축이 끼워지는 부분이 여기니까 당연히 맞죠? 여기니까 당연히 여기가 기준이 돼야 되고 여기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데이텀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L 엔터라고 치고요. L 엔터 치고 여기 17파이의 화살표 반대쪽 있죠. 여기 클릭하고 밑으로 일단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화살표가 나올 때 한 요쯤에서 한 번 더 클릭해주고, 자, ESC 빠져나오고, 자, 그 다음에 CH 엔터를 치고, 우리 지금 데이터 만들고 있습니다. 좀 화살표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 닫고 체험을 열어서 왼쪽 마우스 클릭, 한 번 더 클릭해서 스크롤바를 제일 밑으로 내려보면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게 이제 데이텀의 여기 바닥에 서포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화살표로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공통어예요. 이거는 기계제도 통칭에서 반드시 이렇게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텀 기호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준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두면 기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알파벳으로 A나 B나 C나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써주시면 돼요. 자, 톨러런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눌러주고. 자, 거기 보면 이제 데이터면한 말이 나와요. 네, 맞아요. 여기다가 대문자 A라고 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깃발을 꽂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깃발 모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요거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중간점을 여기 끝점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자, 스트레치 S 기능 이용하셔서 요만큼 잡고 엔터 클릭하고 여기 위로 약간만 위로 올려놓을게요.
여기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치 좀 옮기시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준, 즉 얘가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17파이죠. 17파이의 여기 위아래니까 그러니까 여기 치수 보조선은 여기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반대쪽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여기 지금 화살표를 지나서 가고 있죠. 그러면 요 반대쪽에 있는 화살표까지 얘가 차는 거라서 그래서 즉 여기 즉 요 중심에다가 기준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화살표에서 벗어나게끔 이렇게 해줘 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요 면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통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원통상에서는 결국 요 중심이 축중심이기 때문에 요 중심이 이제 끼워 맞춤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준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원통은 반드시 요 화살표 끝부분에다가 이걸 옮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이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셔야지 여기가 이제 기준이 잡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 기준 잡았습니다. 자, 여기 기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요 기준으로, 즉 이 축 중심 기준으로, 그죠? 이게 이제 조립이 될 텐데 조립이 될 때 축이 여기 있다 칩시다. 여기 있을 때 만약에요. 요 도면 갖고 갈게요. 만약에 축을 조립할 때 딱 이게 기준을 삼아서 이제 여기 왔어요. 근데 이 축 얘가 조립이 만약에요 가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얘를 이게 끼웠을 때 이게 축 안쪽에 내경 쪽에 가공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여기 지름 쪽하고 그다음에 요 옆면 쪽일 텐데 이게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공을 해서 조립을 했더니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회전을 하게 되면 그쵸? 난리가 나겠죠. 중간에서 돌아야지 벨트가 이제 제대로 잘 돌 텐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죠? 요 면이 이 옆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만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있죠. 윗부분 이 부분도 가공을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옆면하고 같이 영향을 받겠지만 옆면은 그대로고 이 부분이 잘못 가공을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V홈이 이제 얘도 이상하게 생길 테니까 가공이 실제로 구동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립되는 부분이 이 중심 기준으로 이 옆면하고 이 끝부분은 좀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요 옆면하고 여기 위쪽 면은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거하고 이제 어떤 조립 관계 혹은 접촉 관계에 있어서 그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접촉 관계에 있어서 이제 흔들림을 좀 받지 않고 이 모양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옆면 즉 이 양쪽 요면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이제 이렇게 공차를 주는 거예요. 이 중심 기준으로 얘를 봤을 때 이게 100% 이렇게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방금처럼 이게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됐을 때하고 이렇게 가공됐을 수도 있잖아요. 옆면이 잘못 가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삐딱하게 가공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삐딱하게 가공될 수도 있을 텐데 요 사이에 범위라고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공했을 때. 그러니까 요 범위에 대해서 요 중심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얼마 이내로 이제 가공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하공차예요. 형상적으로 얘가 이렇게 좀 과하게 그리면요. V벨트가 이렇게 조립될 수도 있고 V벨트가 이렇게 조립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립되든 저렇게 조립되든 간에 여기 이 벗어난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중심 기준에. 그러니까 요 기준을 요 옆면 기준에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공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 범위 내에 들도록 이제 가공을 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기하공차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범위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KS 규격 쪽에 들어가 보면 얼마 크기에서는 얼마로 뭔가 이제 지정하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값이 있어요. IT 공차 값이. 지금 우리 기준은 옆면 전체이기 때문에 93.4라고 하는 숫자가 눈에 보이시죠? 이게 전체 높이잖아요. 맞죠? 그 높이에 해당해서 93.4에 해당하는 규격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좀 설명이 좀 어렵다 그죠? 기공차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규격집 제일 앞쪽에 보시면요. 제일 앞쪽에 한 장만 넘겨보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IT 공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기하 공차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을 여기서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전체 옆면이기 때문에 93.4라고 하는 이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전체 옆면이잖아요. 이 옆면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 범위는 93.4일 때 얼마 이내로 깎아야 되냐면 여기가 80에서 120 사이가 93.4죠? 맞죠? 요 범위 내에서 보니까 여기 숫자가 IT 4, 5, 6등급이 있는데 우리는 5등급 기준으로만 보십시오. 자, 그래서 80하고 120일 때는 얼마? 요거 15라는 숫자는 그냥 15가 15mm가 아니고요. 15mm는 큰일 납니다. 여기 보시면 단위가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그래서 이건 1000분의 1 단위예요. 그래서 15는 15, 그러니까 1000분의 15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0.015 이내로 그 부분을 가공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립이 됐을 때. 가공을 했을 때. 그죠? 여기 15라는 숫자는 1000분의 15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죠? 요게 요렇게 반듯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가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공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게 가공이 됐을 때, 즉 조립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요 범위가 얼마로요? 1000분의 15로 이내로 되게 하라는 소리예요. 1000분의 15면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되게 미세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요 기준값이 작기 때문에 1000분의 15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범위값을 이제 우리가 기하공차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건 이제 어디에 넣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에리엔트라고 치고요. 자, 여기 클릭을 하고, 자, 위로 클릭을 해서 화살표 볼 때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클릭해 주고요. ESC, 톨러런스, TOL이라고 치고요. 자, 여기 축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최초에 흔들림이라는 말을 잠깐 썼는데요. 흔들림 기호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흔들림입니다. 화살표 하나짜리. 자, 그 다음 파이 기호는 필요 없고, 아까 1000분의 15라고 했으니까 0.015라고 주고, 데이텀은 중심에 있던 A라고 하는 그 데이텀 기준으로 해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요 끝을 이제 여기다가 하나 콩 박아 놓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기하공차를 하나 넣으신 거고, 이제 요거는, 요 부분은, 이거 제가 여기 잘못 넣었네요. 요 부분은 위쪽 부분이었고, 아까 제가 여기 93.4라고 하는 요 선이라고 얘기했죠. 요 선이라고 그랬죠. 얘는 여기 아닙니다. 일단 얘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 얘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19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미안해요. 에리엔터라고 치고 요거 찍어서 이렇게 당겨내고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무브로 잡아주고 얘가 여기 들어가야지 하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쪽 면이 어떻게 해요? 1000분의 15 이내로 흔들림 공차를 이제 잡아준 거예요. 여기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이제 위쪽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면이 움직임에 따라서 위쪽 면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 범위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아주게 되면 얘는 딱 맞게 이제 사이즈를 만들어서 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에리엔트 치고 아까처럼 여기 콩 찍고 데이터 값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도 93.4니까 옆면도 93.4 기준이었고. 자, 에리엔트 치고 여기 콩 찍고요. 여기 콩 찍고 오른쪽 콩 찍고 그 다음에 여기 TOL이라고 치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 기호는 흔들림 공차 넣어주고 데이터는 A 기준이고 1000분의 15라고 주고 확인 누르고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ESC.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이제 여기에 그죠? 표면 기하공차 값이 이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게 이제 요거겠죠? 여기 이제 4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작업을 진행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좋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주소 내용은 여기다가 넣을 건데요. 여기다 넣을 건데, 이걸 또 주소 내용을 막연하게 적기가 조금 애매하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규격집에서 뭔가 우리가 좀 참고했던 게 기억나요. 뭐냐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하게나 R1, C1, R3라고 하는 게 갑자기 기억나요.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맞죠? 맞습니까? 이 데이터에 있는 부분들을, 일정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좀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텍스트 T라고 쳐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를 하나 잡아주고요. 이만큼. 자,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주소 내용입니다. 주소라고 한글 넣어주고요. 잠깐 띄우고. 자, 1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1 곱하기 그죠? 45도죠. 45 %C %D 45도 45도고 컴마 그 다음에 한칸 띄우고 필렛과 라운드는 R3이에요. 엔터 2점 일반 못되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2 곱하기 그 다음에 45 %D 도 되어 있죠? 엔터 치고 3번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 거칠기 일단 해주고 이제 한 칸만 띄워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컨트롤에서 저장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됐습니다.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위에 다 지워버렸네요. 아, 이걸 좀 남겨놓을 걸. 예, 우리가 지금 필요한데. WX. 어쩔 수 없네요. 요거 복사 좀 해오겠습니다. 카피해 오셔서.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요거 하나 일단 카피해 놓으시죠. 여기 밑에 요거 하나 카피해 놓고. 자, 일단 요거 더블 클릭을 일단 들어가서요. 문자. 여기 문자 폰트가 아마 2.5일 텐데 요거 3.5를 일단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필렛 여기 있는 거 한 칸 좀 내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몇 칸 띄우고. 아무데나 클릭해주고, 아, 잠깐 다시 드래그 들어가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요거는 그 굴림체로 일단 바꿔놓으시죠. 바꿔놓고, 자, 다시 요거 글씨를 요거 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네. 조금 번거롭겠지만, 자, 그래놓고요. 요거 카피를 1개, 2개, 3개, 4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또 다시 카피를 하셔서 요렇게 하나 띄워주시죠. 그 다음에 요거 위에는 X값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 1을 그릴 거니까 여기 다시 접선의 1 들어가서 접선, 엔터, 클릭, 접선으로 1 그려주고, 뚜껑을 이렇게 좀 열어주고요.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주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쉽죠? 이해가 되죠? 자, 일단 따라는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제 는 표시를 줄 거니까 는도 텍스트 말고 맞다는 거 T 엔터를 치고요. 여기다가 박스 치고 그냥 는 넣으시면 됩니다. 는 넣어주시고 일단 빠져나오고요. 자, 그 다음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요거 일단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것도 카피해 주시죠. 카피 주고, 자, 그 다음 이게 W고요. 소문자로 W, 요거 소문자, 그 다음에 요거 Y겠죠? 소문자.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거 숫자는 12.5라고 써있죠. 12.5, 3.2, 0.8. 여기 이제 중심점 평균 거칠기 값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또 차차 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12.5, 요거는 3.2, 요거는 0.8인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0.8 넣어주시면 됩니다. 숫자들은 요거 무브 기능 좀 이용하셔서 요거 조금 당겨내면 되겠죠. 왼쪽으로 좀 당겨 놓으시고.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교 누군 게이지라는 번호인데요. 여기 10, N10, N8, N6 이것도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 10이라는 숫자 하나 카피하셔서요. 이렇게 놓고, 됐죠? 여기 또 하나 놓고, 여기 또 하나 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컴마 N1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 지우고, 컴마,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N10,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컴마 N8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N6 해주시면 끝날 것 같네요. 컴마 주고 컴마 N6 땡기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면을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브로 약간 밑으로 좀 내리시죠. 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주소까지 다 넣게 됐다, 그죠? 물론 뭐 여기까지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 완성하셔야겠죠. 하다 보니까 되게 FM대로 한 것 같네요.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도면 요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주소 부분은 또 이거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도 있을 거니까 그것도 찾아보고 있으면 링크를 조금 제가 걸어 놓던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표면 거치기 만드는 거하고 설명은 제가 꼭 링크를 좀 우리 밑에 이제 URL 있는 란에다가 제가 좀 게시글에다가 좀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건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끝내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셔야겠죠. 도면 좀 보고, 여기 형상의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6번이죠? 6번 부품이고, 이런 식으로 지수 다 넣어줬고, 공차 넣어줬고, 주소 넣어줬고, 표면 거치기 표시해줬고, 그 다음에 기하 공차 기준 잡아줬고, 위아래로 다 2개, 흔들림 공차 2개 잡아줬고, 나머지 내용은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드레스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를 하자면 조금 좀 길게 했네요. 좀 길었네요, 강의가.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35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은 이제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은 V베트 폴리 부품을 케이스 규격을 적용해가지고 치수하고 공차, 표면 거치기, 기하 공차, 주소 내용 등을 작성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제가 좀 URL 링크로 좀 걸어 놓을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